안녕하세요. 진한 이야기, 진짜 한국 이야기, 진한 이야기의 호스트 안정호입니다. 오늘도 뭐 한국과 사람 그리고 삶에 대한 진한 진짜 한국 이야기에 대해서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어느덧 벌써 저희 10화입니다. 10화. 저희 이제 진한 이야기의 10번째 에피소드를 또 다시 한번 여기 양화 한강공원에서 야외에서 시작을 해보고자 하는데요. 오늘도 여러분 지금 이 영상으로 보고 계신 분들은 또 익숙한 얼굴, 저희의 거의 고정 게스트라고 할 수 있는 분이 와 계신데요. 저희 오늘 재문 전문가님, 오늘 한번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은 약간 연애학 이론에 대해서 전문가로 출연하게 된 최재문이라고 합니다. 사실 약은 약사에게, 연애는 모쏠에게라는 이런 말이 있잖아요. 아, 그쵸. 그런 저의 이력들을 바탕으로 제가 이론은 또 빠삭하다고 생각하기 아, 네. 때문에 그 이론에 바탕해서 오늘 잘 주제를 이끌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좋습니다. 네, 오늘은 저희 연애 이론학 박사 최재문 전문가님을 모셔왔고요. 오늘 이렇게 말씀한 걸 바탕으로 아마 유추해 보실 수 있겠지만 아마 조금은 다를 겁니다. 지난번에 제가 이제 저의 오래된 친구 연정훈 전문가님이랑 같이 연애할 확률이 높은 상황 월드컵을 진행을 했었고, 이제 오늘은 조금 다르게 이제 연애보다는 좀 썸에 가까운, 아니면 한국식 표현으로 망붕이라고 하죠. 좀 음. 이렇게 뭐 짝사랑이나 뭐 이런 상황에서 하는 호감 있는 이성에게 설레는 순간 월드컵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완전 저한테 맞는 주제네요. 그렇죠. 제가 네. 오랜만에 복학을 하다 보니까 그 학교 갈 때마다 항상 이런 상황이 생기거든요. 또 아, 그래가지고 오늘 참 기대가 됩니다. 아, 좋습니다. 또 좀 유의미한 또 정보를 또 얻고 또 혹시나 이제 많은 여성분들께서 혹시나 이걸 듣고 계신다면 이러한 행동들이 다른 남성분들에게는 또 오해를 살 수 있으니까 또 뭐 좀 유의를 해달라, 이런 취지로 음. 한번 오늘 월드컵을 진행을 해보고자 합니다. 아, 근데 생각해보니까 저희가 뭐 이거에 시작하기에 앞서서 혹시 그 근황을 너무 안 물어본 것 같아가지고, 또 어쨌든 거의 한 달 만에 또 출연하시는 아, 거라 또 요즘 어떻게 지내셨는지. 제가 저번에 어떤 이유로 안 나오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중간고사 딱 겹치면서 네, 그때부터 안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중간고사 한번 보고 그다음부터 그냥 연락을 잘 안 했던 것 같아요. 그쵸. 저는 이제 지용이 형이랑은 한 몇 번, 그래도 두세 번 벌써 만났는데 항상 한 번도 안 나오셔가지고. 근데 그게 어쩔 수가 없는 게 이 중간고사랑 기말고사 사이에 과제가 빼곡빼곡하게 들어가 있잖아요. 팀플도 있고 네네. 하다 보니까 여러 사람들이랑 지지고 볶고 할 일이 되게 많아서 네. 좀 신경을 못 썼던 것 같습니다. 아유, 반성을 뭐. 좀 하고 앞으로 좀 괜찮습니다. 자주 출연해야죠. 이제 반성의 의미로. 네, 여름에 바짝 하셔야 되기 때문에 네. 네, 가끔 나와주시면 좋겠고. 아, 좋습니다. 뭐 그래도 나름 저희의 터줏대감 최재문 씨가 오늘 오셨기 때문에 오늘 또 한번 재밌게 또 진지하게 한번, 또 주제가 주제인 만큼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호감 있는 이성에게 설레는 순간 월드컵 16강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준비됐습니다. 아, 좋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언제나와 같이 저희가 근본적으로는 이제 팟캐스트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어떤 순간과 어떤 순간에 대짐이 붙었는지에 대해서 먼저 말로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 토론 아닌 이 토론을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말 시작합니다. 호감 있는 이성에게 설레는 순간 월드컵 16강 첫 번째 대진입니다. 밤늦게 그냥 이유 없이 전화 옴 대 잘생겼다, 예쁘다, 귀엽다, 멋있다 등 갑자기 툭 외모 칭찬하기입니다. 음. 뭐 혹시 이전에 이제 뭐 대학교 생활 하시면서 밤늦게 뭐 그냥 이성에게 뭐 전화가 온 거나 뭐 그런 경험이 혹시 있으신가요? 진짜 애석하게도 한 번도 없는데 제가 생활 패턴 핑계를 대자고 하면은 제가 생활 패턴의 문제도 있어요. 사실 뭐 어떤 문제가 있으시죠? 제가 완전 올빼미형 인간, 반대인가? 완전 아침에 일어나는 새벽형 인간이라 가지고 엄청 일찍 자고 엄청 일찍 일어나요. 옛날에 그 야간 알바 할 때부터 그 야간 알바 안 하는 날에는 그렇게 생활 패턴이 굳어졌는데, 네. 그래가지고 그걸 사람들이 다 아니까 남자든 여자든 저한테
원래도 연락이 잘 안 오긴 하지만 특히 네. 밤에 더 안 옵니다. 그쵸. 네. 12시만 지나면 카톡 답장을 안 하시니까 저는 사실. 사실 10시부터도 안 해요. 네. 사실 10시부터 카톡이 온 걸 봐도 안 해요. 음. 약간 거기서 답장을 하면은 아 못 자는 게 자겠다. 늦어질까 봐. 그쵸. 한국 사람이 12시 정도에 연락 안 받기 쉽지 않은데 그렇죠. 사실. 어 뭐 그런 이유 때문에 연락이 안 온다. 뭐 제 생각에는 그렇지 않을까. 그거뿐인 다른 거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면 10시 이전에는 연락이 좀 오시나요? 그건 말하고 싶진 않은데 잘 안 옵니다. 네. 아 네. 뭐 그럴 수 있죠. 아 그러면 밤늦게 호감인 이성에게 10시에 연락이 왔어요. 딱 자기 직전에. 그래도 무시하시고 주무실 예정이신지. 저는 근데 사실 사람이 10시에 자가지고 바로 자진 않잖아요. 저는 그래도 남들보다 빨리 자긴 하는데 네. 만약에 막 자려고 불 끄고 이제 10시 5분쯤에 갑자기 핸드폰 불빛이 딱 눈에 띄어가지고 네. 핸드폰 봤는데 약간 썸녀 연락이 있다. 음. 저는 그럼 그 다음 날부터 12시 12시 1시에 잡니다. 약간 그 뭐라 그러지? 토끼를 잡을 때 네. 그 사자성어가 있었는데 뭐라 그러지? 토끼를 잡는다? 그 되게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토사구팽밖에 모르겠네요. 근데 관련이 없는 사자성어라서 되게 한 그러면. 번 아다리가 맞아가지고 네. 그 다음부터 그 상황에서 계속 그 기다린다? 아 어 그러니까 그 사자성어가 그 뜻이에요. 그 어떤 사냥꾼이 토끼가 뛰어가다가 나무에 부딪히는 걸 보고 네. 계속 나무에서 기다렸다 이런 뜻의 사자성어였는데 어쨌든 저도 바보같이 아 네. 연락이 올지 안 올지 모르겠지만 네. 그 다음 날부터 좀 늦게 잘 것 같다. 음. 그만큼 설레죠. 아 네, 그렇군요. 그쵸, 그쵸.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밤늦게 그냥 전화 오는 거는 뭐 사실 말이 그냥이지 그냥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뭐 이제 저희의 입장에서는 이제 여성분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 보면 '절대 그냥일 수가 없다.' 뭐 이런 이게 의도가 너무 다분하다고 생각을 그렇죠. 하는 저는 거고. 카톡 하나에도 의미를 둡니다. 근데 음. 하물며 전화면 이건 뭐 거의 뭐 되지 않았나. 그쵸. 사실 밤늦게 그러니까 진짜로 막 엄청 급한 일이 아니고 그냥 소소한 시덥잖은 일로 전화를 한 거면 근데 그 여자가 진심으로 그게 진심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뭔가 호감을 표현하는 의미가 아니었다. 이러면 그 여자 잘못이죠, 사실. 그렇죠. 범죄입니다. 네. 여지죄. 예. 여지죄. 조심을 해야 돼. 이거 약간 썸 미수 이런 느낌이죠. 썸 미수.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예, 확실히 좀 오해가 다분하다. 그렇죠. 오해를 살 만한 행동입니다. 예, 오해 그 살 만한 행동이다. 제가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전화 주신 여성분이 문제죠. 그쵸? 예. 먼저 사실 대시한 거죠, 이거는. 음. 인정합니다, 인정합니다. 그럼 그에 반해서 잘생겼다, 예쁘다, 뭐 귀엽다 이런 갑자기 툭 외모 칭찬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이거는 사실 크게 잘 못 느끼겠는 게 여자분들한테는 당연히 이런 얘기를 잘 못 듣지만 근처에 이제 남자애들이 막 이런 얘기를 자주 해요. 아, 갑자기 남자끼리? 남자끼리. 아,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네. 뭔가 여성분한테 이런 얘기를 받아도 막 크게 느낌이 다르지 않을 것 느낌이 다를 것 같은데. 같지 않다. 왜냐면 저 남자애들이 그런 얘기를 할 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약간 얘 억바하네. 억바한다. 예. 그래요. 어, 사실 그 정도로 물이 오르지 않았는데 갑자기 너 갑자기 요즘 잘생겨졌다. 너 머리 지금 짧게 자른 지가 좀 됐잖아요. 근데 좀 되게 오랜만에 보는 친구들이 너 머리 잘 어울린다. 이렇게 잘생겼다. 음. 오늘 근데, 홍대 한번 가자. 갑자기 근데 이래가지고 남자애들끼리 그런 얘기는 진짜 진심인 거 아니에요? 남자애들끼리 외모 저 칭찬하는 잘 거는? 모르겠어요. 저희 음, 즉 보통 이런 얘기를 군대 후임들한테서 많이 듣는데 약간 짬대우가 아닌가. 근데 지금 사회 후임들. 나와서도 짬대우에 좀 충실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아, 듣기도 하고. 뭐, 그런 경우도 있군요. 뭐 우선은 저도 좀 비슷한 생각을 하는 게 잘생겼다, 예쁘다, 귀엽다, 멋있다라는 이런 툭 외모 칭찬은 제 생각에는 진심이 아닌 경우가 좀 많아요. 그러니까 어 진짜로 좋아하는 호감이 있는 이성에게는 저렇게 직접적으로 외모 칭찬을 안 해요. 근데 애초에. 생각해보니까 저도 호감 없는 분한테 이런 얘기 좀 많이 해봤던 것 그렇죠,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동기가 있어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완전 여초 집단이었기 때문에 이 동기 사이가 완전 뭔가 가족과도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서 굉장히 그런 말에 대해서 좀 후하게 합니다. 예, 음. 저 같은 경우에 여자 그인 동기분들에게 예를 들어서 뭐 어쩐 뭐 친구들이 막 여자들끼리 말해요. 막 서로 막뭐너 예뻐졌다 막 이런 얘기 하면 그냥 뭐 그런 거 같기도 하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해도 뭐 전혀 문제가 없다. 그쵸. 왜냐면 그냥
솔직한 의견을 진짜 그냥 남기는 진짜 거기 때문에. 순수하게 너가 예쁘다가 아니라 전보다 낫다.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게 좀 애매한 게 그 여자분들이 남자애한테 너 잘생겼다, 멋있다라는 말을 하는 건 사실 좀 쉽진 않아요. 그렇긴 하죠. 근데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귀엽다. 아,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남자분들한테 귀엽다라는 말을 좀 많이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제가 그 얘기를 되게 조심하고 있어요. 네. 사람들이 자꾸 저보고 곰상이라고 하더라고요. 곰상. 저는 잘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네. 그래가지고 귀엽다라는 말을 특히 조심하고 있습니다. 그쵸. 이게 귀엽다라는 말이 되게 위험한 말인 게 또 귀엽다라는 말이랑 굉장히 그 이어지는 말 하나가 있잖아요. 그 사람이 귀여워 보이면 끝이다. 그러니까 이제 완전 빠져버린 거다. 이런 말이 있어서 그런 말을 듣고서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오락가락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아마 이 귀엽다라는 표현은 연애하는 상황이 아닌 상황에서 귀엽다라고 하면 좀 의미가 없는 말이 아닌가. 근데 저는 이게 여자가 남자한테 말할 때는 의미가 없는데 남자가 여자한테 말할 때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것도 약간 성별의 위치에 따라서 조금 의미의 변화가 있다. 네. 좀 그런 느낌이 있어요. 여자분들이 남성분들한테 좀 쉽게 좀 할 말이 없을 때 너 좀 귀엽다. 그러니까 잘생기지 않았어. 멋있지 않아. 그냥 매력이 있어. 근데 그게 좀 그게 좀 말하기가 좀 애매할 상황일 때 아유 뭐 저는 귀엽지 이런 느낌으로 말할 근데 수 있고 그런 느낌이면 그냥 할 말이 없어가지고 추임새로 넣는 정도 아니에요 그러면? 그쵸. 근데 그런 거 하나에 만약 예를 들어서 재문님께서 좋아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이 진짜 여기 사람 다 있는데 딱 너한테 그냥 재문이 귀엽지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받은 당사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혹스러울 수 있는데 여자 입장에서는 그냥 툭 던진 말인 거죠. 그런 것 같아요. 네. 갑자기 너무 몰입을 해가지고 그쵸, 그쵸. 방금 저 표정이 약간 일그러졌거든요. 당황해가지고. 그리고 이게 또 좀 국가별 차이가 있는 게 한국은 비교적 그래도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후하지 않은 편인데 제 생각에는 또 그 일본 분들이 굉장히 이거에 후해요. 오. 그 좀 이 거기에서는 막 진짜 멋있다 뭐 이런 단어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모든 거를 다 통용해서 할 수 있는 이제 카와이라는 단어가 존재를 하는데 그게 정말 어느 상황에서든 좀 쓸 수 있는 느낌이라 그래서 이제 막 뭐 일본 여성분들께서도 아니면 뭐 남성분들은 잘 모르겠어요. 여성분들께서도 그런 말 좀 쉽게 뱉는 경향이 있으신 것 같다. 좀 이런 게 있는 것 같죠. 제가 이번에 일본 여행 가는데 그쵸. 가서 자존감 좀 열심히 채우고 오겠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너무 크게 의미를 던지는 마시길. 실수를 할 뻔했네. 외교적 결례를 범할 뻔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만약 이 상황이라면 무조건 당연히 저도 전화해. 그렇죠. 그러니까 이 외모 칭찬은 그냥 그러려니 할 것 같아요. 그냥 신경 아래 안 쓰는데 전화는 완전 개인적으로 확 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저런 기회가 또 귀합니다. 그렇죠. 자주 그러니까 오지 않는. 이 상황에 얼마나 그 심장이 뛰는 순간이 올 거냐에 따르면 저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이제 전화 오는 거에 좀 한 표를 좀 두고 싶지 않나. 그렇습니다. 받으면 바로 알람 뜰 것 같은데요. 그렇죠. 심박수 이상. 심박수 이상. 저 몇 번 떠봤거든요. 진짜 왜요? 왜? 한 번은 제가 회사 다닐 때 네. 술자리를 가졌었는데 그 옆에 분이 스킨십을 하셔가지고 아. 손을 잡아가지고 그때 갑자기 알람이 뜨더라고요. 좀 부끄러운 그건데. 아니 그 심박수 몇이 넘어야지 뜨는 거예요? 저 잘 모르겠어요. 한 120, 130? 120, 130은 낮은데 근데? 저도 몇 번 떠본 적이 없어가지고 제가 그렇구나. 그때랑 그 자전거 타다가 넘어졌을 때가 한 번 넘어졌을 있었거든요. 때랑. 그 두 때만 그게 심장 박동 이상이 울렸었는데 신체 손상을 입혔을 때와 같은 심장 박동이 네. 이루어져야 되는 엄청나네요, 진짜. 무섭습니다. 예. 스킨십이라는 게 그러네요. 무섭네. 처음 들어보는 얘기인데 되게 재밌네요. 오케이. 좋습니다. 그러면 저희 이번에 호감인 이성에게 설레는 순간 월드컵 16강의 첫 번째 대진은 밤늦게 그냥 전화옴을 8강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호감인 이성에게 설레는 순간 월드컵 16강의 두 번째 대진입니다. 내가 화났던 일 얘기하면 과하게 같이 화내줌 때 눈물이 많고 공감을 잘해줌.
입니다. 어 저는 이 두 개가 왜 여기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왜 아, 설레죠? 둘 다 안 설렌다. 네. 제가 좀 T여서 그럴 수 있는데 저는 이게 감정을 그렇게 과격하게 이렇게 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저도요. 우선은 첫 번째 거 내가 화났던 일 이야기하면 막 같이 과하게 막 화내주는 거 있잖아요. 저는 이거 좀 별로 뭐 친구들 사이에서도 막 그렇게 엄청 좋아하는 편도 아니기도 하고 제가 그렇게 말을 안 하기도 하고 해가지고 오히려 좀 장난친다고 생각할 것 같은데 좀 음,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제가 어쨌든 화나는 상황을 얘기를 해도 그 상황이라는 것 자체가 그 청자에게 100%다 이해가 될 정도로 전달이 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이 갑자기 화를 낸다. 그러면 저도 모르게 가끔씩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얘는 왜 잘 알지도 못하면서 화를 내지? 아니 근데 아니 근데 호감 있는 이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아닌 게 아니라 호감 있는 이성이 하는 거니까 설마 그렇게 생각하겠어요. 호감 있는 아 근데 이성한테. 약간 살짝 깰 수 있다는 좀 깰 거죠. 수 살짝 깰 있다. 수 있다. 그럼 눈물이 많고 공감을 잘해주는 사람 어때요? 근데 이분은 좀 더 괜찮은 게, 그덜 나쁘진 않은 게 말을 안 하잖아요. 일단 눈물 흘리면 말이 제대로 잘 안 나오잖아요. 근데 말 자기 안 하고 앞에서 울기만 하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하지만 그래도 약간 감정이 절제된 언어를 사용할 수가 있다. 그래서 언어 아, 자체가 막 되게 폭력적으로 나오기보다는 네. 좀 부드러운 언어로 나에게 다가온다. 그래서 상황에 대한 이해가 좀 덜 됐어도 이 음, 정도는 내가 용인할 수 있다. 이런 게 있어요. 그런 느낌으로 저는 눈물이 많은 사람이 더 열받을 것 같아요. 사실. 왜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실 내가 화났던 일 이야기하면 과하게 화내주는 거는 뭔가 좀 뭐라 해야 되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어떤 일을 당했어요. 근데 내가 화를 내면 같이 화내주는 그런 느낌인 거잖아요. 같이 화내서 막 그 사람 뭐 욕하고 같이 욕하고 이런 느낌인데 눈물이 많은 사람은 우선 제가 그렇게까지 눈물이 많은 사람은 아니어서 제가 엔간하면 눈물을 잘 안 내거든요. 근데 갑자기 거기서 누가 앞에서 내가 안 우는데 운다? 뭔가 좀 열받지 좀, 아, 뭐라 해야 되지? 이게 호들갑이지? 왜 이렇게 호들갑이지? 약간 내가 이런 이상한 건가? 약간 이런 생각? 아니요. 제가 이제 그냥 무조건 그 사람이 이상한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너무 호들갑이다. 이런 아, 생각을 좀 많이 하는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눈물이 많은 사람에 대해서의 큰 신뢰를 좀 못 얻는 게 그냥 사람이 너무 감정적으로 보여서 아, 뭐랄까 좀 이렇게 저는 좀 이성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얘기하면 해결 방안을 좀 이야기하고 하는데 너무 감정적이고 충동적인 사람이다. 네, 이 사람이 같이 화내주는 사람보다는 더 감정에 좀 더 그렇긴 충동적인 사람. 하죠. 왜냐 화내는 거는 저도 뭐 연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는 거는 진짜로 가끔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예능 같은 데서도 막 슬픈 이야기 같은 거 앞에서 자기 고생한 이야기하면 옆에 사람들이 막 자기들이 울어요. 막 이러면서 우는데 저는 사실 그거 보면 뭐 제 감정이 많은 것도 부럽긴 한데 또 좀 오버 아닌가? 가, 이런 생각을 갑자기 완전 이해됐어요. 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이 사람 아직 호감 있는 거지 만나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피곤하겠다. 그러니까 앞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이 사람과의 미래를 딱 바라봤을 때 좀 뭔가 많이 좀 충돌이 있을 것 같다. 그쵸. 이런 생각을 좀 많이 들게 하는 어쨌든 것 같아요. 일종의 예비 타당성 조사 기간이지 않습니까? 지금 네. 마이너스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쵸, 이거는. 그쵸, 그쵸. 이제 사람이 이런 상황에서 그 하나의 관계만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네. 그 다른 후보군들에 비해서 조금 마이너스 요소를 먹고 들어간다. 맞아요, 맞아요. 화내는 거는 그나마 덜 들어가지만 눈물은 진심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의 본성을 보여주는 거기 네. 때문에 약간 근데 이게 왜 여기 있는지는 지금 생각해보면 뭐 이유 정도는 알 것 같아요. 누군가는 분명 이걸 좋아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공감을 네.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긴 있을 테니까. 근데 이거를 너무 좋아하는 것도 살짝 저는 좀 문제 같다고 생각하는 게 살짝 좀 그러니까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이 드는 게 막 뭐 사람들을 만나고 하면서 가끔 과하게 그 공감을 바라는 사람들도 있고 자기의 감정에 대한 이해를 되게 호소하는 분들이 가끔 있거든요. 음, 애정 결핍의 일종 아닌가 갑자기 저는 완전 그런 이해됐어요. 생각을 좀 해요. 저도 약간 그런 거 정말 싫어하거든요. 자기 막 짜증났던 일 하면서 예, 갑자기 저한테 공감을 유도하려는 막 맞아요, 특히 맞아요, 술 먹고 맞아요. 굉장히 싫습니다.
그 조금 제 타입은 아니다. 우선은. 음. 그래서 저는 우선 둘 다 별로예요. 그래서 둘 다 올리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근데 우는 것보다는 같이 화내주는 게 낫긴 하다. 그쵸. 저거는 그래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가짜라면, 그러니까 노력을 하는 것처럼 느껴지면 전 오히려 더 좋은 것 같아요. 진짜 아, 화내는 게 아니라 화난 게 아닌데. 나한테 맞춰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처럼 보이는 게 오히려 저한테는 더 호감인 것 같은 느낌? 뭔가 음. 연기하는 게 티가 나면 더 호감이 날 것 그렇죠. 같아요. 눈물은 연기가 안 되니까. 눈물은 이거는 진짜 못 참는다니까요. 이제 나중에 가잖아요. 그냥 백날 울어, 백날. 그냥 맨날 울어, 맨날. 그냥 툭하면 울어요, 툭하면.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니까. 아, 근데 이론이 하나 또 늘었네요. 네, 혹시 예. 재훈님 MBTI가 어떻게 되시죠? 저 똑같아요. INTP. INTP. 정우님도 INTP 저 아닌가요? ISTJ예요. ISTJ. 아, 그래요? 네, 인팁이시구나. 주제 MBTI시구나. 뭐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과하게 화내는 거를 같이 오늘 8강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좀 좋은 대진이 올라왔으면 좋겠는데, 호감 있는 이성에게 설레는 순간 월드컵 16강 세 번째 대진입니다. 술 취해서 혀 짧아짐 대 은근슬쩍 도와줌, 망신 안 당하게 힌트 주기, 아니면 버스 카드 대신 찍어주기, 나 의식해서 창문 닫아주기 등입니다. 뭐 어떤 게 전 무조건 후자예요. 후자? 그 은근슬쩍 도와준. 네. 뭐 좀 생각나시는 그 예시가 혹시 딱 있으실까요? 특정 예시가? 사실 그렇게 있진 않은데 네. 그냥 그 행동에서 보이잖아요. 약간 저는 좀 설렜던 게 나 의식해서 창문 닫아주기. 제가 또 머리가 짧아지다 보니까 이 바람에 굉장히 민감한데 그리고 또 제가 좀 말 못할 슬픔이 있잖아요. 네, 뭐 저희 다 있죠. 이 바람에 머리 날리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아, 저처럼 고정을 하세요. 저도 나름 뭘 바르고 나온 거긴 한데 네. 근데 그거잖아요. 그 토닉 같은 거 바르는 거 아니야? 그래서 토닉이랑 그냥 그냥 고정이 잘 안 되니까. 거기까지 발라요. 딱 컬크림까지. 안 돼, 안 돼, 안 돼. 왁스 발라야 돼. 포마드 아, 발라야 돼, 포마드. 거기까지 못 하겠어요. 너무 학교에 꿀리고 가는 것 같아가지고. 네, 맞아. 저 대학생 때 저도 못했어요. 대학생 때는 좀 부담스럽긴 하죠. 근데 뭔가 그런 나를 고려해서 말도 없이 갑자기 딱 은근슬쩍 도와준다? 근데 너무 슬프지 않아요? 호감 있는 아, 여성이 그런가? 내 그 치부를 알고서 창문을 닫아줄게 하면 저는 오히려 좌절할 것 같은데. 근데 그때는 이제 어쨌든 이런 상황이 흔치 않잖아요. 네. 혼자 망상할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내가 탈모인 거를 못 봤다가 아니라 이거 플러팅? 그거조차도 다 어, 포용해주고 어, 나를 챙겨주는구나. 그렇죠. 음, 이 여자 꼭 잡아야 된다. 그렇구나. 근데 이 술 취한 분은 아까도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냥 술 취한 게 싫어요, 그냥. 술 취한 게 싫다. 네. 아까 뭐 술 취한 게 싫다라는 말은 안 하셨잖아요. 그래도 그치. 술 취하고 약간 좀 찡찡대는 게 싫다. 찡찡대는 게 이런 싫다. 느낌이었는데 술 취해서 혀 짧아졌는데 호감처럼 보이려면은 일단 외모적으로 그 저번 그 쇼츠에서도 그 외모 얘기가 있었잖아요. 이 네. 외모적으로 좀 어느 정도 수준이 올라와야 돼요. 근데 호감이 있는 이성이니까 뭐 본인 기준에서는 당연히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외모가 부합을 하겠죠, 당연히. 그런가요? 본인의 취향에 맞겠죠. 제가 좀 안 가리지 않고 만나는 성격이라 가지고. 뭐 아니잖아요, 뭐래. 안 그런가요? 가려서 지금까지 연애 안 하잖아요. 계속 가려서 그렇게 한 거잖아요. 지금은 마인드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나이를 한 살 먹을수록 이제 큰일이 났다 이런 네.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아직은 좀 더 이야기를 하면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직은 확실하진 않는데 저는 은근슬쩍 도와줌이 내가 당했을 때는 굉장히 괜찮다고 느껴지는데 내가 하는 거는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둘 중에 하나예요. 그 사람이 나를 같이 좋아하면,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하면 이런 호감 포인트고, 아니면 이 새끼 꼴값 뭐야? 떤다? 이런 그죠? 그러니까 꼴값 아니면 오지랖. 그쵸? 그렇게 느껴질 수가 있는 거라서 굉장히 이 행동하는 게 굉장히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막 다 같이 이렇게 앉아 있어요. 다 같이 이렇게 있는데 날씨가 좀 추워. 그런데 이 사람이 뭔가 좀 춥게 막 계속 이렇게 막 뭔가 이러고 있어. 막 그 계속 옷을 막 여미고 있어. 그럴 때 이렇게 담요를 막 준다던가. 막 이런 것들. 갑자기 이게 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하면 좀 꼴값일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참 애매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 그리고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진짜 또 진심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저는 항상 음. 의심부터 하거든요, 뭐든지. 뭐 아. 어떤 호의를 받으면 의심을 한번 먼저 해요. 그래서 '이 사람 왜 했을까?' 내가 그렇죠. 진짜로 추워 보였을 수도 있잖아요. 진짜 얘 안 주면 진짜 얼어 죽을 것 같다. 이렇게 어.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생각을 갖게 됐냐면 이거 또 대학교의 영향이 좀 커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저는 이제 120명 중에 30 명이 남자였고, 그리고 저희는 이제 또 그룹으로 나눠서 이제 해서 저희의 이제 그 실과 심화라고 부르는데, 그 별도의 과가 정해져 있는 그 안에서는 이제 저희가 그 12 명이었고, 그중에 남자는 저랑 이제 또 형님 한 분, 그래서 두 명이 아 10명이 완전 여초네요. 여자분이었고, 지금 이제 동기들끼리 또 정기적으로 만나고 지난달에도 한 번 만났는데, 그때는 이제 항상 이제는 남자가 항상 저만 가요. 그 동기들끼리 뭐 놀러 가고 할 때. 음. 이렇게 계속 살아오니까 생각보다 이 생물학적 성별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 이런 걸 좀 느끼게 됐고, 그 이런 말이 있죠. 여자를 돌같이 봐라. 이렇게 하니까 마인드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아. 제가, 그러니까 물론 저희는 뭐 서로 막 호감이 있는 상태가 아니어서 뭐 그런 게 하겠지만, 다른 모든 이성에게도 다 적용이 된다고 생각했던 게, 그 친구들이 막 같이 다니면 뭐 당연히 뭐 도와주거나 할 수 있어요. 뭐 엄청 힘들어 보이면 뭐 뭘 대신 들어준다거나, 아니면 막 어쨌든 뭐 그냥 뭘 빌려준다거나 이런 걸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게 정말 그냥 도와주고 싶어서 줄 수 있다, 이 생각을 갖게 되면서 본인 경험으로서 나타나니까, 그러면 이 사람도, 내가 좋아하는 어떤 그 사람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아. 갖게 된 것 같아요. 별 의미가 없을 수도 있겠구나. 예. 특히 대학교 다닐 때는 웬만한 모든 학생들이 아마 다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워낙 어 이제 과 특성상 좀 과끼리서 뭘 해야 되는 것도 많기도 하고, 근데 이제 남성분들의 비율이 워낙 작다 보니까 남성분들이 여초에서 살아남으려면 그런 그 막 남중남고 마인드를 버려야 되거든요. 모두 다 음. 같이 이제 그 여성 동기들을 여성으로 보면 안 돼요. 예, 그런 거를 심고 다니다 보니까 아마 자연스럽게 그 뇌이징이 된 게 어. 아닌가. 좋은 학교네요. 맞아요. 근데 진짜 좋다고 생각한 게 뭐냐면, 이 학교를 바탕으로 사회에 나가서 다른 여성분들이랑 이야기할 때 거리낌이 없어요. 음. 이거 진짜 좋은 그거예요.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제가 과를 잘못 고른 것 같습니다. 저희는 과 활동을 하면은 그 과마다 과방에 사진 같은 거 하나 걸리잖아요. 몰라요. 사실 저희 그런 거 없었어 저희는 가지고. 우리 기수 저희 기수마다 이제 사진을 과방에 걸어 놓는데 그 저희 기수는 이제 사진이 걸린 사람은 과 활동을 하는 사람일 거 아니에요. 근데 15명이 찍었나 그런데 남자가 14명에 여자가 1명이었어요. 왜요? 저 아니, 잘 모르겠어요. 근데 원래 막 경제학과 이런 거는 뭐 그렇게 성비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지 않나? 아 그래도 이 경제학과가 어쨌든 문과 중에서는 제일 약간 남초 느낌인 수학이 좀 들어가서 것 그런가? 같기도 하고 하여튼 그래서 저희 별명이 금융공학과였어요. 예, 금융공학과. 공대 아니냐 여기. 아, 저희는 네, 섹션방이라고 섹션. 네. 해가지고 색방이라고 하는데 들어가면은 네. 그 쉰내밖에 안 나고 다 고스톱 치고 아, 있고 약간 여기가 색방인지 아니면 여기 도박장인지 네. 구분이 안 될 정도로 그런 음. 느낌이었어가지고 그렇구나. 아 저도 교대를 갔어야 했나 그쵸. 이런 아쉬움이 근데 남습니다. 오셨어요. 저랑 같이 오셨어야죠. 그러면 좀 더 사회생활이 편하셨을 아 그렇죠. 텐데. 지금 실습이 부족해가지고 이론은 넘쳐나는데 굉장히 아쉽습니다. 진짜 중요합니다. 네. 어쨌든 맞아요. 그래서 가끔 주변에 제 친구들 중에서, 그러니까 이런 친구도 있어요. 분명 외모는 굉장히 준수한데 그 이성한테 아직까지도, 제가 나이가 이렇게 찼는데 아직까지도 이성한테 말하는 거에 대해서 좀 어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저도 있어요. 몇 명 떠오르긴 해요. 있어요. 이게 근데 진짜 제가 항상 좀 지금 하고 싶은 말은 진짜 항상 이성을 돌같이 봐라. 음, 그게 진짜 중요해요. 모든 이성을, 좋아하는 이성까지도 돌같이 보면 아마 닿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사실 그것도 힘들어요. 요새 사회생활 너무 안 하다 보니까 그냥 사람 보기를 돌고 집어가지고 빨리 적응을 해야 되는데 한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그래서 이게 제 성향상 은근슬쩍 도와주면, 그러니까 설렘은 있어요. 당연히 존재는 하는데 확신을 못 아, 가지니까. 에,
아마 반복되면 그때 확신을 갖고 더 설렐 것 같아요. 아 근데 딱 지금 나 이렇게 한번 해준 거 같고는 이게 나에게 뭔가 호감을 살려는 행동인지 아닌지 확신이 안 선다. 그냥 그쵸? 순수하게 착한 친구인지.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다 같이 동기들끼리 한 8명이 술 마시고 있어요. 근데 얘가 이제 막 뭐 예를 들어서 재현님이 그 문 쪽에 앉아서 아 춥다 하니까 갑자기 여자가 일어나서 아 나 화장실 갔다 올게 하는 척하면서 문 딱 닫고 가요. 뭐 이러면 뭔가 좀 도와주는 거잖아요. 어쨌든 그러다가 뭐 나중에는 갑자기 뭐 다른 남자애 또 도와줘. 다 어, 옆에 있는 여자애는 다 또 도와줘. 아, 막 이런 식이 되면 안 저 된다. 친구는 그냥 가정교육이 잘 된 친구구나.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어, 근데 이게 이제 계속 나만을 향해서 계속 도와준다. 이렇게 되면 그러면 이제 좀 설렘이 느낄 수 있지 그렇죠. 않지만 바로 자식 이름 짓습니다. 그렇죠. 처음에는 좀 설레발 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저는 이제 또 이 말을 하다 보니까 이제 좀 생각이 정립되는데 저는 술 취해서 혀 짧은 게 오히려 더 설레는 순간이지 않을까 싶긴 해요. 아, 저 확실하다. 아니, 그러니까 확신하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술 취해서 혀 짧음은 꼬장을 부리는 게 아니라 그 일종의 귀여움을 극대화하는 아, 그렇죠, 그렇죠. 순간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혹시 그거 아세요? 여성분들 중에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 한 10, 한 절반 정도는 실제로 안 취했을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아, 상대방도 그 남자를 좋아한다면. 그러니까 일부러 흘리는 거야, 흘리는 거. 아 생각해보니까 SNL이 그런 장면이 있었잖아요. 아, 그렇게 뒤에 엎여 들어가가지고 하는 그런 거 말씀하죠. 그 되게 술자리에서 되게 혀 짧은 척하다가 네, 이제 남자가 화장실 가니까 바로 그 네, 화장 퍼프 고치면서. 꺼내면서 네,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근데 그거는 이제 확실하게 쌍방일 경우 아니면 여성 쪽에서 호감을 느끼는 게 더 클 때인 경우일 거고, 뭐 그게 아니더라도 그 한 사람을 좋아하면 이게 또 콩깍지가 씌이잖아요. 음,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이 사람의 행동이 굉장히 좀 껄끄럽고 좀 그럴 수 있어도 아마 그 저희의 눈에서는 다르게 보일 거다. 아 근데 특히 또 이런 상황이 더 그럴 수가 있는 게 연구 결과를 어디서 봤거든요. 연구 결과를 그 약간 알코올 섭취가 더 올라갈수록 그 이성이 더 예쁘게 보인다. 그런 연구 결과는 어디서 본? 저도 어디서 본 거 같은데 하여튼 아, 술 마실 때 이성이 더 예뻐 보인대요. 역시 박사는 다르네요. 네. 역시 이론학 박사는 달라. 하여튼 아, 저도 네. 그래서 술자리를 자주 참여하려고 합니다. 네. 그게 그 쌍방인 거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렇죠. 이성이 그냥 이성을 봤을 때 더 외모가 더 준수하게 느껴진다. 막 이렇게 말하는 거군요. 그렇구나. 근데 그쵸,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딱 그 정도인 것 같아요. 딱 그 혀가 짧아지는 딱 그 귀여움. 근데 그 선을 넘으면 안 돼요. 음, 그러니까 꼬장이 돼 버리면 안 되는 거고. 그다음 또 술을 너무 좋아하는 이성은 또 제 스타일은 아니어가지고 저도요. 네, 적당히 즐길 줄 아는 사람은 굉장히 좋은데. 그래서 근데 우선 저 같은 경우 그래가지고 오히려 그러니까 그 은근슬쩍 도와주는 거는 좀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술 취해서 혀 짧아짐은 사실 좀 강력한 한 방이지 않나. 궁극기다. 저는 그렇게 그러니까 어, 궁극기까지는 아닌데 딱 궁극기 바로 딱 전. 궁극기를 하기 위한 빌드업 같은 저는 느낌. 그리고 아까 이게 햇빛 때문에 사진이 잘 안 보였거든요. 네. 지금 술 드신 분이 수지 씨 수지예요. 맞죠? 네. 무조건 넘어갑니다. 아니 그렇게. 아 어쨌든 제가 호감 있는 이성도 수지 씨만큼 보일 테니까 뭐 저한테는 그쵸, 그쵸, 어, 그쵸. 맞아요, 맞아요, 맞아. 무조건 넘어갑니다. 네. 그래서 재문이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래도 은근슬쩍 도와준도 저는 꽤 강력하다고 생각하긴 해요. 아, 근데 아까 그 얘기를 듣고 좀 생각이 바뀌었어요. 어, 정말 순수하게 착한 친구일 수가 있다. 생각이 잠깐 치고 있을 수 있다. 이 그쵸? 하나로는 확신을 할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근데 들어가지고. 어쨌든 본인이 설레면 그만이잖아요. 근데 어쨌든 근데 여기서 왼쪽 분이 어쨌든 저한테 호감인 분이면 네. 아까 제가 약간 좀 실언을 한 것 같은데 네. 아니요, 뭐 실험까지는 뭐. 호감이 없는 분이 아니 호감 있는 분이 예쁘지 않을 수는 없잖아요. 제가 봤을 그쵸, 때 그쵸, 그쵸. 생각해 보니까 술 먹고 혀 짧은 호감 있는 사람이 술 먹고 혀 짧은 소리를 낸다? 그냥 바로 그 눈이 약간 초승달 모양 마냥 제가 웃으면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네. 올라갈 것 같은데요. 그쵸. 네. 갑자기 막 와가지고 막 혀 짧아져서 막 그 뭐라 어떻게 해야 돼? 막 째문아 우리 아이스크림 먹으러 가자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이제 하겐다즈 바로 삽니다. 그쵸. 이런 거요, 이런 거. 저는 그래서 강력하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저희 호감 있는 이성에게 설레는 순간 월드컵 세 번째 대진 술 취해서 혀 짧아짐을 8강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술자리를 좀 이제 가고 싶네요. 그쵸, 그쵸. 굉장히 사실 어떻게 보면 전쟁터입니다. 그렇죠. 네. 자, 호감 있는 이성에게 설레는 순간 월드컵 16강 네 번째 대진입니다. 악기 연주를 잘함
거의 취미 수준을 넘는 정도. 그러니까 굉장히 잘하는 거죠. 음. 근데 갑자기 나한테 여행 가서 찍은 자기 사진 보내줌. 음. 이거 너무 쉬워요. 저는 오른쪽이요. 예, 무조건 후자예요. 무조건. 솔직히 저는 악기를 딱 들었을 때 이 악기가 여러 가지 악기가 있잖아요. 네, 그쵸. 근데 악기가 모양 빠지는 악기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막 그 되게 큰 막 트럼본 같은 막 이렇게 소리 나오는. 그게 왜 모양 빠지죠? 그 금관악기 하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실언을 하는 것 같은데. 아 제가 근데 군대를 이제 네. 군악대가 있는 부대를 나왔잖아요. 아, 그래요? 아, 본부니까. 그쵸 예. 그쵸. 군악대랑 같이 썼는데 그거는 워낙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그 사람이 묻혀요. 음, 그 등으로 엄청 막 메고 네. 다니는 것도 많고. 거기는 다 남자잖아요. 네. 근데 예를 들어서 진짜 엄청 그 좋아하는 스타일의 여리여리한 여성분이 그렇게 큰 트럼본을 들고서 열심히 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아무 생각 안 들 것 같아. 그냥 아 연주 잘한다. 그쵸. 근데 사실 저도 뭐 악기 연주가 뭐 이렇게 호감의 그런 건지 저는 사실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게 축제나 아니면 그런 상황에서 막 피아노 잘 치거나 노래 잘 부르는 사람한테 보고서 호감 느낀다는 사람 난 진짜 이해가 잘 안 돼요. 저는 딱 거기까지인 것 같아요. 귀엽다. 그냥 대단하다. 정말 귀엽다. 멋있다 하는데 반전이다. 약간 이 왜 정도. 그런 거에 막 호감을 느끼지? 이런 거는 좀 그러니까 뭐 노래방 가서 막 그 사람이 노래 잘 부르면 막 달리 보인다 막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달리 보여요. 노래 잘하는 사람이구나. 에서 끝인 것 저 같아서. 갑자기 생각나는 게 있어요. 네. 제 룸메랑 한번 신입생 때 소개팅을 나간 적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 소개팅이래. 미팅을 나갔는데 그 제 룸메 그 파트너라고 하잖아요. 그분이 노래를 되게 잘 부르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제 룸메가 그 분이랑 애프터를 나가기로 했었어요. 근데 그 애프터를 갔다 와서 연락을 안 하더라고요. 왜요? 그 노래를 안 어쨌든 부르니까 안 예뻐요? 그런 거 같아요. 딱 노래를 부른 순간까지만 그 효과가 유지가 되고 그 다음부터는 그게 뭐 지속적으로 이 사람의 어떤 능력이나 어떤 그 매력이나 이런 거를 보정시켜 주지는 않는다. 너무 슬프다. 그럼 계속 노래를 불렀어야죠. 그러면. 혹시 뭘 노래만 불러야 되는 사람. 아쉽네요. 뭐 그 정도는 뭐 운명이 근데 어쨌든 그런 분들이 있긴 하더라고요. 저는 사실 잘 이해는 안 되고 자기가 그러니까 따로 있는데 본인 여행 간 사진을 보내준다. 저는 이게 저만의 기준이 있거든요. 이거 보내면 그냥 다음 날부터 사귀면 돼요. 이게 진짜 그 상대방이 나를 좋아한다는 결정적인 증거예요. 근데 갑자기 궁금한 게 있어요. 네.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만약에 여행 사진을 이성한테 보낸다고 하면은 제가 엄청 잘 나온 사진을 엄선해가지고 보낼 것 같아요. 근데 아니야. 예를 들어서 막 엽기짤 이런 거 보내면 이거는 호감 신호가 맞는지 아닌지 좀 궁금해요. 어느 정도의 엽기인지가 중요한데 이게 이런 엽기가 있어요. 진짜 말도 안 되는 엽기짤. 진짜 이런 거는 내 친구들끼리도 안 찍는다 엽기짤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엽기짤이라고 할 수는 있는데 좀 엉뚱해서 귀여워 보일 수 있는 엽기짤이 있거든요. 그 기준이 좀 달라요. 사실 첫 번째 건 안 보내겠죠 그래도.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애초에 그러니까 심지어 이거는 이제 당연히 단톡방이 아니라 무조건 겐톡 기준인 건데 이게 어쨌든 말이 안 되는 게 여행을 가면 사실 여행을 즐기느라 바빠요. 그렇죠. 그 사진을 보내는 것도 진짜로 막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신촌에 갔어요. 그럼 뭐 재문이한테 재문아 나 신촌 왔다 막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보내는 정도가 될 수 있거나 하는 것처럼 내가 어디를 갔을 때 그 사람이 생각이 난다는 뜻인데 네. 벌레가 네 얼굴에 네. 그런 뜻인데 여행지에 가서 그냥 갑자기 본인의 막 나 지금 여기 왔어 나 지금 여기 사진 찍어서 보내 그거는 그냥 그 자기가 계속 그 사람한테 연락을 하고 싶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제 진짜 저만의 살짝 제 기준. 저는 이걸 기점으로 이제 곧 사귀겠구나라는 그걸 좀 생각하는 편이에요. 일상의 공유가 시작이다. 네. 그래가지고 많이 나오는 게 그런 게 있잖아요. 그 이런 썸이나 친구 간의 문제가 생기는 게 주로 이제 여성분들 입장에서 많이 나오는데 여자가 남자한테 자꾸 오늘 어떤 옷 입을지 자기 착장을 찍어서 보내요. 그런 막 연애 참견 이런 데 보면 많이 나오는데 그게 이제
저는 그거 완전 그거거든요. 그냥 완전 그냥 그거예요. 그냥 사귀기 직전의 행동이라고 생각해요. 본인의 그 어떤 게 예뻐 막 하고 내 셀카 골라줘 이런 거는 좋아하는 게 아니라면 하면 안 되는 그렇죠. 행동이기도 하고 굳이 할 이유도 없는 행동이고 뭔가 그냥 자꾸 본인을 보여주고 싶은 그 마음이 있는 거기 그렇죠. 때문에 완전히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거는 그냥 100% 아, 받아보고 싶네요. 지금 받아보신 적 있는 거 아니에요? 아까 그 질문 하셨을 때 어떤 질문? 그 아까 아니 저한테 말했잖아요. 그 뭐 엽기적인 사진도 괜찮냐? 아, 그냥 제가 보내볼까 해갖고 아 보는 일본 여행 가잖아요. 아 예. 예. 그쵸 그쵸 그쵸. 그런 뭐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근데 그렇다고 해서 막 한 달 동안 연락 안 하다가 갑자기 여기 사진을 보내는 그게 아니고 매일매일 하다가 매일매일 하면서 음. 여행을 가서 그 본인의 시간을 즐기는 그 순간에도 꾸준히 틈틈이 내 주변은 지금 어떻게 생겼는지 그런 사진을 계속 보내주는 거. 꼭 본인의 막 셀카가 아니어도 돼요. 그냥 어. 나 지금 막 공항에서 도착했어. 막 이런 사진이 온다라고 하면 저는 그거는 100% 일단 바로 직진해도 된다고 지금 생각합니다. 전제부터가 조금 안 맞춰지네요. 그렇죠. 매일매일 보낼 분이 없어가지고 제가 지금 보낼 수 있는 분이 남자분들밖에 없어요. 네. 미리 빌드업을 좀 시작을 하시는 게 아니면 후쿠오카 가서 가서 네, 제가 말씀드린 그 필살기 좀 쓰시면서 아 네, 후쿠오카 얘기해도 사투리 돼요 여기서? 해도 되죠 뭐. 하러 가서 이제 바리오이시 이렇게 하면 됩니다. 네, 마리오이시 바리오이시 하면 생각에 그 주인장 분만 좋아할 것 같은데. 아니죠. 옆에 있는 분들도 에? 난데 후쿠오카 弁 왁간노 이렇게 하면 되잖아. 이렇게 합니다 어쨌든. 일단 그래서 가서 도전해 예, 보겠습니다. 꼭 한번 해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네, 이건 너무 확실한 거라 갑자기 나한테 여행 가서 찍은 자기 사진 보내줌을 8강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 사실 놀랍게도 여성 비율이 거의 85% 이상이에요. 당연하죠. 그래서 왜 그래서 저희 만약 여성분들께서 혹시나 하나도 관심이 없는 사람한테 본인의 여행 사진을 보내주고 있었다면 당장 멈추세요. 범죄입니다, 범죄. 당장 멈추세요. 그러고서는 갑자기 막 남자가 저한테 고백하면 왜 나한테 고백 이런 말 하시면 안 됩니다. 약간 이거는 사기죄 이런 거 성립되지 않나 이 그쵸 맞아요 정도면. 맞아. 그런 사람 안 좋아하는데 생각을 왜 해?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진심이 아니라면 앞으로 사진 보내지 마시고. 자, 호감 있는 이성에게 설레는 순간 월드컵 16강 5번째 대진입니다. 카톡 답장이 바로 옴. 네, 밖에서 눈 마주치는데 윙크함? 뭐야? 사이코패스 아니야? 아니 오른쪽은 장난 아니에요? 오른쪽은? 너무 장난이야. 너무 장난. 너무 그 아이돌 팬미팅 같은 아니 느낌? 사귀는 것도 아니고 호감 있는 사람인데 윙크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쵸? 아니 말도 안 돼. 좀 깰 것 같은데. 저 남자애들한테밖에 안 하거든요. 그쵸 그쵸. 좀 별로긴 한데 카톡 답장이 바로 오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바로 오는 거는 조금 그런데 약간 생각을 안 했다는 거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죠? 약간 답장이 있어서 좀 신중하지 않았다. 저는 한 3분에서 5분 정도를 제일 좋아해요. 그래서 에? 아니죠. 바로 오는 게 좋은 거죠. 너에게는 그 생각할 시간조차 아까워. 너에게 그만큼 어, 그러니까 여기서 바로 오는 거는 이거야. 본인이 혹시나 이성에게 딱 왔어요. 그럼 참으세요? 전 좀 근데 제가 이성한테 연락 온 때가 약간 관심 없는 분한테 올 때밖에 없어가지고 뭐 그쵸. 전 좀 많이 참는 편입니다. 아니 그거는 안 보는 거잖아요. 보긴 봐요. 보긴 보는데 네. 그냥 좀 많이 참을 뿐이다. 정도가 조금 있을 뿐이다. 음, 저 같은 경우에는 전 못 참아요. 사실. 음, 이게 딱 뜨면 떴는데 이거 물론 애초에 저는 카톡 답장이 워낙 빠른 편이긴 해요. 저는 막 제 뭐 하는 일도 그렇고 그냥 제 평생이 컴퓨터 앞에만 앉아 있는 그러기 때문에 애초에 빠르기도 한데 근데 뭔가 좀 호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 더 좀 고민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상대방은 엄청 빠르지 않아. 근데 나는 빨리 할 수 있는데 너무 빨리 하면 오히려 이 사람이 부담을 가질까 봐 좀 걱정을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근데 우선 저 같은 경우에는 제 갑자기 저는 어쨌든 빨리 하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드니까 근데 아까 말한 거랑 아니면 이으면은 빨리 하고 싶어도 어느 정도 텀은 둔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상대방이 얼마나 빠르냐에 따라서 조금 조절을 할 수 아, 있긴 한데 맞춘다. 근데 저는 그래도 좀 시간이 지나면 일종의 좀 티를 내기 위해서 무시 까고 그냥 계속
먼저 바로바로 답장하는 경우가 있긴 해요. 오. 그러니까 이게 진짜 좀 그러니까 고민보다 고라는 느낌이 좀 생각되는 게 막 답장을 해요. 근데 예를 들어 그 사람이 싫어. 나랑 얘기하기가. 그럼 알아서 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때 제가 이제 그냥 이렇게 아, 눈치 까고. 눈치 까고 하면 되는데 만약 이 사람이 정말 온전히 같이 나랑 똑같은 고민 때문에 일부러 막 5분, 10분 늦게 하는 거라면 제가 그 사람이 카톡을 나가지 않았을 때 바로 툭 치고 들어가가지고 그 일이 계속 없어지게 만들어 버리면 이 사람을 카톡에 가둬버려요 그냥. 이 이거 무한 측구요미 속에다 넣어버려가지고 그냥 계속 여기 안에서만 계속 살게 만들어 버렸는데 그 사람이 안 나간다 하면 그거는 이제 진또배기인 거죠. 아, 네, 사이버 불링을 견뎌내면 그건 호감이다. 그러니까 사이버 불링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어떻게 보면 또 이 쌍방의 그거를 좀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오른쪽보다는 되게 설레네요, 그래도.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만약 카톡 답장이 바로 온다면 한번 생각은 해요. 이 사람도 혹시 근데 이게 사실 조금 애매한 게 사실 한국 사람들은 워낙 다 빨라가지고 그렇죠. 비교적 좀 빠르고 그래서 한국에서는 제 생각에는 또 가끔 생각해 보면 오히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러 애매한 시간 있잖아요. 막 진짜 별것도 아닌 시간 막 2분, 3분 늦게 하는 음. 사람이 오히려 더 호감을 표현하는 느낌인 것 같기도 한 게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좀 뭔가 부끄러워서 천천히 하는 느낌. 음. 좀 그런 게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긴 해서. 약간 미리 봐놓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2, 3분 늦게 하는 거는 너무 좀 느껴지잖아요, 사실. 2, 3분 동안 카톡 늦게 할 이유가 없잖아요. 왜냐 일부러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거는 일부러 늦게 하는 것밖에 생각이 안 그렇죠. 들거든요.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네. 라면 끓이는 것도 아니고 중간에. 그러니까 뭐 2, 3분은 뭐 그러니까 진짜 미친 릴스 중독이어가지고 하나 보내고 막 보다가 오는 게 아니라면 그러면 제 생각에는 일부러 이렇게 밀당하기 위한 음. 그런 행동이라고 생각을 저 하는 그리고 그 편이라. 시간대가 제일 좋아요. 뭐 어떤 거요? 그 2분 딱 그 기다리는 2분, 거? 3분. 아, 내가 답장을 하기 동안 2분, 3분 기다리는 거? 아, 약간 그렇구나. 그 챗GPT한테 질문을 하잖아요. 네. 딱 그 이미지 생성 마냥 아, 그 2분 기다려놓고 뭐가 나올까 궁금해하는 그런 느낌인 거죠. 그렇군요. 우선은 네. 그 뭐 그럴 수 있죠. 저는 우선은 네. 제 감정이 그렇기 때문에 음. 답장이 바로 오면 확실히 좀 설레지 않을까 합니다. 그렇죠. 사실 극단적으로 비교했을 때 늦게 오는 거랑 이거랑 비교했을 때는 완전히 훨씬 좋죠. 아, 그쵸. 저 그거 봤어요. 그 제 동기 애들 중에서 이제 다 여자분들이니까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 남성분한테 연락이 오면 뭐 한 열 몇 시간 뒤에 답장 와서 열 몇씩. 아니, 남 얘기 같지 않네요. 아, 물론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근데 제가 진짜 그랬습니다. 너무한 거 아니에요? 열 몇 시간은? 인간 대 인간으로 좀 너무한 거 아니야? 아, 근데 열람실에 있었을 수도 있잖아요. 아니 아무리 열람시에 있어도 무슨 뭐 아니 교수님도 그렇게까지 집중 안 할 텐데 진짜. 그래서 근데 그거는 이제 말하는 거죠 사실. 음. 암묵적인 표현이잖아요. 알고 대충 눈치 까고 가라 이런 느낌이긴 하니까 뭐 대충 이해는 합니다만 저는 그걸 보면서도 제가 스스로 좀 대리 수치가 좀 느껴지더라고요. 이 남자는 음. 얼마나 절망하고 있을까 건너편에서. 갑자기 지난 날에 대해서 반성이 좀 많이 되는 하루네요, 지금. 그렇죠. 아마 저주 많이 받으셨을 겁니다 그걸로. 사실 이런 걸 의도하진 않았는데 네. 제가 좀 상대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다. 그렇죠. 상대와 상황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다 이런 네.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특히나 막 미팅이나 막 소개팅에서 만났는데 그런 상황에서 만난 사람한테는 바로바로 말해주는 게 맞지 않나. 저 그런 분한테는 아니었어요. 그러면 다행이고. 뭐 어쨌든 그렇습니다. 윙크는 그냥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설레는 게 더 이상한 거 아니에요? 갑자기 뜬금없이 이 사람이 갑자기 윙크하는데 설렌다. 이게 네. 그러니까 그냥 갑자기 눈 마주쳤는데 나한테 윙크를 하는 걸 보고 설레는 감정이 든다는 어 뭐라고 해야 되지 이거를? 그냥 뜬금없다. 그냥 저 같은 경우는 너무 장난처럼밖에 안 느껴져서 그러니까. 이게 누군가를 설레게 하기 위한 느낌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영화 같은 표현이에요. 어쨌든 윙크를 네. 살면서 자주 하진 네, 않잖아요. 너무 꽃보다 남자 스타일. 약간 이런 식으로밖에 받아들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얘 장난치나? 네, 그냥 어. 같이 하는 장난. 그냥 저도 그냥 똑같이 윙크 받아칠 것 같은데. 저는 그러진 않은 거예요. 저는 그냥 뭔가 이런 느낌. 왜냐면 음. 뭔가 또 그런 상황에서 또 너무 좋아하거나 너무 당황스러워하거나 이러면 또 좀 사수? 부담스러워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이런 거는 또 가끔은
잠깐의 이 거리감을 또 내는 음. 또 이런 느낌 있지 않나. 아니 어쨌든 그냥 윙크는 그냥 저는 말이 안 돼서 이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면 빨리 드라마나 애니를 탈출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약간 그 감성 이상하다. 네, 좀 감성이 너무 그거다. 너무 음. 창작물 감성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음. 우선은 좋습니다. 그러면 카톡 답장이 바로 8강으로 올라갑니다. 호감 있는 이성에게 설레는 순간 월드컵 16강 6번째 대진으로 바로 갑니다. 상식이 풍부하지만 아는 척을 많이 하지 않고 은근하게 드러남 대 나한테 기대서 자는 척함. 어. 후자는 경험해 본 적이 없어가지고. 저도 후자는 경험해 본 적이 없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진짜 저럴 때 또 심박수 폭발할 것 아, 같아가지고. 저 어쨌든 신체가 닿으니까. 네. 맞아요, 맞아요. 그럴 수, 그쵸. 만약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갑자기 심지어 자는 척함이에요. 그쵸. 자는 것도 예, 아니고. 그러니까 의도하고 하는 거잖아요. 상대방이. 그럼 심지어 그럼 이게 말하고자 하는 게 자는 척하면서 척한다는 걸 안다는 거잖아요, 내가. 그쵸, 그쵸, 그쵸. 더 그러니까 미칠 것 이 같은데. 상황에서는 그냥 100%인 상황인 거죠, 사실. 그렇죠. 여자도 가까이 있고 싶다 이런 느낌인 거고. 그런 말이 있어요. 그 상대 이성이 신체를 가까이 본능적으로 가까이 하면 그 사람을 정말 좋아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음. 이렇게 앉아도 다리를 꽈도 이렇게 음. 다리를 꽈을 때 재면 이렇게 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아. 좀 다리가 아. 이렇게 가게나 뭐 앉을 때나 뭐 사진을 찍을 때도 막 이쪽이나 이쪽이 기댈 수 있는데 굳이 이렇게 이쪽으로 자연스럽게 의도치 않을 때 하는 게 정말 그 사람이 어. 본능적으로 누군가에 끌렸을 때 하는 행동이라고 하더라고요. 몰랐네요. 사람들이 저한테 본능적으로 멀어지려는 거밖에 못 봐가지고 이런 걸 몰랐는데 잘 하나 뭐 배워갑니다. 네, 뭐 그 반대도 뭐 똑같은 거니까. 네, 그렇죠. 어쨌든 슬프네요. 예. 그래서 저는 굉장히 저렇게 일부러 기대서 하는 거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고 근데 저는 오히려 상식이 풍부한데 아는 척 많이 안 하고 은근하게 드러나는 사람이 전 더 좋아요. 사실 저는 이런 사람이 이상형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저도 그러니까 잡지식까지는 아니고 그러니까 적어도 그러니까 저도 사실 아는 게 많지는 않지만 가끔 다른 사람들이랑 막 얘기해 보면 생각보다 진짜로 이 세상 돌아가는 거에 관심 없는 사람들 진짜 많아요. 음. 제가 예전에는 한번 진짜 깼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 예전에 여자친구가 있었을 때 일론 머스크가 누군지 모른다는 거예요. 일론 머스크를 모른다고요? 네. 근데 그 당시에는 어쨌든 이제 사귀는 친구였기 때문에 뭐 그냥 넘어갔지만 지금까지 몇 년 전이야 그게. 근데 지금가 아직도 뇌리에 있을 정도로 너무하잖아요 사실. 사실 근데 약간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저도 갑자기 말을 좀 바꾸고 싶은 게 약간 똑똑한 약간 아는 게 많은 사람을 좋아한다기보다는 네. 그냥 좀 그런 사람이 싫은 것 같아요. 좀 아는 게 없는 사람? 맞아요, 맞아요. 약간 이성으로서가 아니라 사람으로서 좀 기피하게 되는 조금 실망.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막 뭐 살면서 꼭 일론 머스크를 알아야 된다 막 이런 것까지는 아니긴 하는데 제가 그때가 아마 저희가 한 대학교 한 3학년 때였나 막 그랬을 것 같긴 한데 그때면 그래도 꽤 핫했거든요. 그 테슬라 나오고 막 이제 미국 지금 최대 부자가 됐다 막 이런 얘기 하면서 뉴스에도 나오고 워낙 뉴스에 그냥 틀면 나오는 그쵸. 사람이었고 유튜브에서도 막 패러디한 거 되게 많았잖아요. 그쵸. 아무리 그래도 그냥 그 인스타 돋보기만 그쵸. 봐도 갈 나와야 될 거니까 텐데 이런 거 그쵸. 엄청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꼭 구체적으로 알진 않아도 좀 그런 게 있을 줄 알았는데 전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갑자기 뭐 상식 이것도 상식이라 해야 되나? 어쨌든 그냥 그런 게 안 통하면 당혹스러움이 느껴질 수밖에 없지 않나? 저는 좀 그쵸.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만났던 분이 아니 뭐 이성적으로 만났던 분은 아닌데 저는 우리나라의 공교육이 여기까지 무너졌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조금 그런 분을 만나가지고 네. 그냥 사람으로서도 싫더라고요. 뭐 어떤 정도길래? 저는 그 저번에 이 얘기했었을지도 모르겠는데 그 제가 전역을 하고 나서 좀 동네에 그냥 그 사무실에 들어가가지고 사무보조 알바를 했었어요. 근데 사무보조보다 조금 현장 보조에 가까운 그런 네, 알바였어가지고 네, 그렇죠. 그 저랑 같이 일할 알바분을 뽑았는데 그분은 이제 좀 약간 학력적으로 안 보고 그냥 신체적인 스펙으로만 보고 뽑았거든요. 여성분이었는데 어쨌든 그분이랑 사무적인 일도 해야 되긴 하잖아요. 네. 근데
영어로 화이트를 못 읽더라고요. 아, 그 화이트. 하얗다 화이트를 못 읽더라고요. 네. 그때부터 그 사람이 뭔가 나한테 좋은 짓을 해도 그냥 꼴 받아요. 이제 그분이 저를 이제 막 회사 끝나면 집에 차로 태워다 주고 막 그랬거든요. 네. 근데 처음에는 좋았는데 이제 그분이 어쨌든 일을 잘 못하기도 하고 그런 게 있으니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아니 이걸로 퉁칠라는 건가? 약간 이런 생각도 들면서 그냥 사람 어. 자체가 싫어져요. 어. 이성으로서도 좀 싫어지지 않을까. 저는 충분히. 그러니까 이게 정말 아는 게 풍부해 아는 게 풍부한데 다 아는 척하는 것도 좀 열받긴 하는데 음. 진짜 너무 없는 사람도 조금 애매해요. 진짜. 그러니까 근데 이게 꼭 학력을 비례하진 않더라고요. 이런 것들은. 음. 이 상식이라는 게 꼭 학력을 비례하는 것 같지는 않고 어 사실 엄청 중요하진 않은데 뭔가 갑자기 그렇게 느껴지면 갑자기 말이 안 통하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만약 상식이 그러니까 아는 상식의 범위가 차이가 난다고 느껴지는 순간 아 조금 깬다. 뭔가 이 사람이랑은 앞으로 무슨 얘기를만 해야 될 수 있을까? 일상 얘기가 끝일까? 이런 생각을 하게 음. 되고 네, 좀 그런 게 좀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우선은 많이 아는 편이 아니긴 해서 저보다는 많이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긴 하고 그리고 몰라도 되는 건 당연히 몰라도 되는데 그래도 좀 너무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나는 잘 몰라. 그래서 그냥 세상살이나 돌아가는 거에 대해서 크게 관심이 없어. 뭐 음. 이런 말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저도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저도 막 정치 잘 몰라요. 정치 아예 잘 모르고 그냥 가끔 뉴스만 보고 했는데 요즘 그런 사람도 많잖아요. 나는 정치 잘 몰라. 그래서 그냥 아무렇게나 막 할래. 뭐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좀 안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어. 뭐 어떻게 보면 꼰대 마인드일 수 있는데 그러니까 노력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아. 부족함을 알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 부족함을 포기하면 그 순간에는 그냥 뭔가 인간 자체에 대한 발전 가능성이 좀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는 편인데 거기에서 매력이 좀 덜어진다. 그쵸 뭔가 근데 사람마다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부족한 게 싫어요. 제 스스로가. 그래서 부족하면 채우고 나가시고 싶은 욕심이 있는데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 비해서 부족하다는 느낌이 안 들고 싶은 게 큰데 그런 게 없고 하면 좀 그냥 나랑은 다른데 나 스스로의 욕심이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좋아하는 사람한테도 그런 욕심을 가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음. 그래서 좀 그거에 대한 좀 간극이 좀 생기지 않나 좀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선 상식이 부족하면 예, 그냥 좀 사람 취급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쵸. 예, 어쨌든 이렇게 기결이 되네요. 예. 진짜 어쩔 수 없어. 사람으로서도 별로다. 네. 어쨌든 그래서 저는 이런 사람이 그쵸. 좋습니다. 하여튼 뭐 저런 사람도 잘 때 기댈 수 있는 거니까. 네. 그래서 네. 상식이 풍부하는데 아는 척은 많이 하지 않고 근데 은근하게 티나는 그런 사람을 8강으로 올리겠습니다. 네. 자, 호감인 이성의 설렘 순간 월드컵 16강 벌써 7번째 대진입니다. 아프다고 했더니 죽이나 약을 챙겨줌 대 나만 보면 아련하게 바라봄. 아련하게 바라보면 근데 어떤 느낌인지 잘 뭔가 좀 몰라가지고. 이렇게 그윽하게 바라봄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바라보지? 근데 이거 만약 남자가 여자 그렇게 쳐다보면 좀, 스토킹 아니에요? 네, 좀 범죄의 일부로 좀 여겨질 것 같은데. 전 여성분이 이렇게 저를 바라봐도 기분이 막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을 것 네, 같은데. 그윽하게 바라본다는 게 사실 진짜 제가 정확하게 잘 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극이라는 단어가 어쨌든 한국어로는 느끼함을 내포하고 있잖아요. 그쵸, 그쵸, 그쵸. 애잔함이 아, 좀 눈에 담겨 있는 뭔가 너무 보고 싶었는데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그 정도가 담겨진. 되고 싶지는 않은데. 아프다고 했더니 죽이나 약을 챙겨다 주는 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너무 좋죠. 음. 원래 그 약간 그 부부 관계가 오래 가시는 약간 중년 분들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분들도 약간 그런 게 터닝 포인트가 되는 분들이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되게 자기가 오토바이 사고가 나가지고 완전히 뼈가 막 으스러지고 죽을 뻔했는데 그때 막 이 정도는 아니지만 간병을 해준 사람을 진짜 엄청 감동 받아가지고 간병해준 어, 여자친구를 계속해서 만나고 결혼하고 지금까지 잘 살고 있는 그런 분들도 있고. 음, 하여튼 아플 때가 어쨌든 내 컨디션이 최저에 있을 때잖아요. 네, 그렇죠. 그럴 때 뭔가 챙겨주러 온 사람한테서
이성 쪽은 아니더라도 되게 호감을 가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음. 거기서 더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거죠. 그쵸. 그런 거 확실히 있어요. 그리고 특히 좀 남성분들이 좀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여성분께서 좀 아프다라고 하면 남자가 이제 막 그 약국 가가지고 막 약을 사서 그냥 문고리에 걸어놓고 가는 그렇죠. 그런 거, 그런 것들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해본 적도 경험한 적도 사실 없어서 뭐 잘은 모르겠는데, 뭐 되게 고마울 것 같아요. 고마울 것 그렇죠. 같고, 아니 되게 챙겨줘서 되게 좋다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할 거고. 아 그렇죠. 아 근데 설렐 것 같긴 하다. 왜냐면 저는 이것도 살짝 좀 일종의 확신의 포인트 중 하나라고 하거든요. 음. 이 사람은 나한테 관심이 확실하게 있구나. 그러면 아니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그렇죠. 하나도 없으니까 하면 문제인 거고. 그렇죠. 착한 친구구나의 그 수준을 넘어가는 거죠. 그쵸 그쵸 그쵸. 착한 친구는 음 어느 정도까지 착한 친구일까? 그냥 위로? 그냥 위로 정도? 잘 나와라. 잘 낳고 나중에 아니면 이거 어떻게 돼요? 죽 기프티콘을 보냈어. 그러면 어. 어떻게 하실까요? 아 이건 그냥 친구. 오케이 이건 그냥 오케이 친구. 오케이. 그럴 근데 것 같아요. 지금 이게 죽을 사다 줬잖아요, 얘는. 맞아. 이거는 직접 사람 대 사람으로 갖다 주는. 이건 잡아야 이거 된다. 솔직히 엄마를 넘었다고 엄마 수준이에요. 엄마 수준. 그렇죠. 엄마도 이런 거 안 합니다. 네. 엄마도. 어쨌든 굉장히 높은 위치라 생각하고, 그윽하게 바라보는 거는 저는 이거를 만든 사람의 의견이 좀 궁금하긴 해요. 그냥 모자라 가지고 끼우는 거 아닐까요, 그냥? 그윽하게 바라보는 거에 대한 그 그윽하게 대한 기준을 좀 알고 싶긴 하네요. 이 사람이 여기 넣었을 때 왜 이걸 설렌다고 생각했는지가 좀 아니 궁금하고. 그윽하게 바라봤는데 호감이 들 정도면 진짜 고윤정 씨 말고는 안 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아 그윽하게 왜 그윽하게 바라볼까? 그쵸. 어떤 맥락인지도 예, 모르겠고. 어떤 맥락에서 그윽하게 바라볼까? 너무 아파서 몇 주일 동안 학교에 못 왔는데 오랜만에 온 거야. 근데 그래서 그윽하게 바라본다고요? 너 이제 다 나았구나 하면서 뭔가 그윽하게 바라보는 거죠. 아 좀 애잔하게. 좀 느끼한데. 그렇긴 해요. 약간 좀 무서울 것 같아요, 오히려. 너무 공감이 안 되네요. 그윽하게 바라보는 거에 대해서는 그쵸. 약간 조금 아까도 말했지만 얘 약간 결핍인가? 결핍. 아 너무 약간 좀 디스를 하는 걸 수도 네. 있는데 좀 좋게는 안 느껴질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좀 과몰입이라고 봐요. 음. 본인이 메인 캐릭터라고 생각하는 인생의, 그러니까 당연히 본인, 여러분들은 모두 자기 인생의 주인공입니다만 뭔가 그런 거 있잖아요. 본인을 너무 그 미화해가지고 본인 스스로가 막 영화나 드라마 속 주인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음. 가끔 그 일종의 중이병 중 하나라고 약간 생각하는데. 비련의 주인공이 돼버리는. 그쵸. 저는 그런 거 너무 싫어요. 본인을 아 올려치기 하는 거. 올려치기를 하기도 좀 과한 것 같아요. 그냥 너무 과몰입하는, 과몰입러, 인생 과몰입러, 약간 인생이 연기. 이거랑 다른가? 자기 객관화가 조금 덜 됐다. 저는 그 메타인지 문제라도 음. 그것도 비슷하다고 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빠르게 아프다고 했더니 죽이나 약을 챙겨주는 거를 8강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호감 있는 이성에게 설레는 순간 월드컵 16강 마지막 대진입니다. 손이 따뜻함 대 노래를 되게 잘함입니다. 이 노래는 아까 그 룸메 얘기를 해가지고 그렇네요. 아까 또 악기랑 좀 비슷한 맥락이긴 하고, 손이 따뜻함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손이 따뜻하다는 건 일단 만져봤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 생각에 이거는 오히려 좀 여성분들한테 좀 가는 이야기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한 거죠. 주로 여성분들은 수족냉증이 많으셔가지고 손발이 차신 분들 많은데, 남자 같은 경우는 그래도 비교적 그런 게 없어서 좀 그쵸. 손발이 좀 따뜻한 경우가 많아요. 겨울이나 뭐 이럴 때. 그러면 이제 이런 거죠. 막 여자가 나 너무 추워 이렇게 해요. 그러면 갑자기 야 너 뭐 막 따뜻한 거 없어? 하다가 여자가 갑자기 막 냉큼 손 잡아줘. 아, 했는데 딱 손이 따뜻한 거죠. 어, 그런 입장. 근데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혹시? 저는 슬프게도 제가 손이 차갑진 않은데 손에 땀이 많아가지고 네, 저도 그래요. 선뜻 손을 못 내밀어요. 이게 닦고 해요, 닦고. 어, 모양 빠지잖아요. 너 추워? 자, 아니 뭐 그 병균 닦는 것도 아니고. 본인이 예를 들어서 여자의 손을 만졌어요. 그러니까 우연하게, 우연하게라도 만졌어요. 아까 그 술자리에서도 손 만졌다 했잖아요. 네네. 네, 거기서 이제 손이 따뜻하면 뭐 어떨 설레는 포인트가 될 것 같나요? 추웠다면 근데 그때가 추울 때긴 했어요.
그래가지고 더 설렌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심장이 터질 뻔했으니까. 그렇죠. 예. 이 두 번밖에 안 올 때고 제 인생에서. 내 인생에서 또 손이 따뜻함. 그렇죠. 손이 따뜻한 거. 저는 오히려 손이 따뜻한 설레는 순간은 아닌데 아까 말하는 그거 너무 추워서 나의 따뜻한 손을 가져가는 게 설레는 순간이라고 생각. 아, 진짜 막 손을 냉큼 가져가. 그 여자는 막 아무렇지 않은 척. 막 손, 너 어, 진짜 손 진짜 따뜻하다. 막 이런 그런 어, 그런 거 있는 거죠. 갑자기 상상해버려가지고 갑자기 좀 흐뭇해졌어요. 빨리 겨울이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조금 드네요. 그렇죠, 네. 그렇죠. 뭐 여름에도 가능할 수 있죠. 매우 춥잖아요. 열람실이 매우 추우니까. 막 난방을 입어도 에어컨 때문에 너무 춥다. 열람실에는 딱히 손잡고 싶은 분이 없어가지고 아쉽네요. 제가 항상 열람실 고정석 분들을 보고 있는데 딱히 손잡고 싶진 않습니다. 아, 이렇게 생각하니까 눈이 좀 높은 것 같기도 하고. 다들 성공하시겠죠. 네. 아니 같이 저랑 이제 성공해야 되는 분들이니까 그쵸, 그쵸, 그쵸. 약간 이성적으로 보면 안 되죠. 네, 맞아요. 공부에 집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손이 따뜻한 거는 뭐 왜 설레야 되는지 잘 모르겠긴 한데 이 손이 따뜻함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 진짜. 근데 이게 설레긴 하는데 제가 그렇게 그닥 이 무브를 좋아하지 않는 이유가 너무 꾼이야. 아, 너무 준다. 이거는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니다. 이런 느낌. 그러니까 완전 흘리는 거잖아요. 완전히. 그러네요. 갑자기 열받네요. 난 처음인데. 그러니까 저도 이게 굉장히 이런 거 있잖아요. 너무 이 사람이 뭘 하면 좋아할 거를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은 경계심을 좀 갖추게 된다. 그러니까 당연히 손을 가져가면 좋겠죠. 이 사람과 손을 잡는다는 건 굉장히 엄청난 단계를 오른 거니까. 근데 의도가 보인다? 의도는 당연히 존재하고, 근데 이거를 남자분들도 하시는 분들도 많긴 하겠지만 우선은 여성분들이 제 생각에 좀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남자가 직진하는 것보다 여자가 직진하는 게 조금 더 제가 느끼기엔 좀 더 쉽거든요. 그쵸. 왜냐면 약간 거리감이 없죠. 주로 그런 썸 상황이 있으면 주로 한 구할은 남자가 여자를 더 좋아해요. 남자가 더 좋아요. 그래서 남자는 오히려 그 좋아함과 그거에 이렇게 막 어쩔지 모르고 이렇게 있을 때 여자가 강력하게 한 방을 빡 하면 이제 모든 게 끝나버리는. 그렇죠. 이제 그냥 긴장할 게 없어지는. 이제 그냥 사귀기만 하면 되는 시그널 이런. 받았다. 그렇죠. 그런 거기 때문에 많은데 여성분이 이거를 하나의 부끄럼 없이 그냥 너 진짜 따뜻하다 이렇게 다니면 조금 한두 번이 아닌 이런 느낌이 좀 들면 이게 또 조금 애매하지 않나. 심지어 호감 있는 여성인데 그렇죠. 그렇게까지 너무나 이렇게 자연스럽게 막 난 이게 일상이야처럼 이렇게 해버리면 조금은 이게 조금 뭔가 모두의 것인 것처럼 느껴지는. 방금 상상하면서 해벌쭉했는데 좀 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확실히 실전 경험이 없으니까 몰랐네요. 좋긴 하겠죠. 네. 당연히 좋긴 하겠는데 조금 미묘할 수 있다. 좀 이렇게 생각이 음. 들긴 합니다. 근데 최재문님 혹시 노래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뭐 전혀 아무 영향이 없으신가요? 제가 노래는 딱 노래 부를 때만 별개인 것 같아요. 독립시행. 근데 이제 예를 들어 그러니까 원래 호감이 있었는데 노래까지 심지어 잘해? 노래도 잘해. 이런 거죠. 혹시 어느 정도 잘하는지. 뭐 그냥 노래방 갔을 때 사람들이 잘한다 이렇게 말할 정도인 거죠. 제가 봤을 때 그 정도는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들었는데 네. 이 사람 백예린인데? 이 정도는 돼야. 그러면 가수 했겠죠. 그럼 왜 여기 있어? 진짜로 감탄할 정도 잘해야지 플러스 요소가 된다. 그냥 조금 노래 잘한다 이거는 잘할 수 있지. 이 정도? 그럼 근데 이미 호감이 있는데. 또 최재문님도 또 좀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노래를 잘 못 불러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노래를 즐기시잖아요. 노래 듣는거나 뭐 이런 거 되게 즐기시니까. 그렇긴 하죠. 뭔가 같은 취미를 재밌게 즐길 수 있는 사람을 찾은 걸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 오히려 이런 류보다는 약간 노래 취향이 비슷한 사람. 노래 취향이 차라리 그러면 괜찮을 것 같은데. 그것도 맞긴 하네. 이 사람이 노래를 잘한다? 이거 갖고는 좀 크게 호감 수치가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하진 않을 것 같아요. 맞아. 생각보다 은근히 중요해요. 노래 취향이나 유튜브 취향이나 그렇죠, 이런 그렇죠. 그 드라마 취향 이런 게 비슷한 게 은근히 중요한 저 거 한번 학교 가다가 설렐 뻔한 적 있잖아요. 왜? 그 앞에 분이 저 수업 듣는 분 중에 앞에 분이 외국인인 수업이 있거든요. 근데 그분이 어느 날 검정치마 콘서트에서 파는 그 티셔츠를 입고 온 거예요.
이 사람 뭐지? 근데 그렇지만 혹시 그분 어느 나라 분이시? 대만 분이요. 아 그럼 혹시 또 샤옹슈에서 보이고 계시? 안 보지 않? 대만에서 많이 보나요 이거를? 저희 팔로워분들 그 대만 계신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뭐 이제 모르면 수업이 끝나가지고 네. 이제 뭐 다시 볼 일 없지 않을까. 근데 이제 만약 보고 계신다면 저한테 DM을 주시면 제가 따로 연결 드리겠습니다. 근데 저를 약간 이성적으로 안 보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아 말은 해보셨어요? 말은 해봤죠. 진짜요? 그 언어 일본어 수업이라 가지고 일본어 수. 일본어 좀 나와봤습니다. 네. 네. 아, 어쨌든 후코가 갈 준비를 해야 되니까 저도. 그렇죠, 그렇죠. 네. 좋습니다. 더 늦으실 수도 있으니까 빨리 7월 전에 빨리 연락. 오히려 이거 보면 기분이 안 좋으실 것 같은데 그분. 그러면 유감이네요. 아쉽네. 혹시 이거 인스타에 안 올릴 거죠? 모르죠. 인스타도 점점 키워 나가고 싶고 하긴 하는데. 근데 그 샤오슈는 그냥 중국 대륙뿐만 아니라 홍콩 그리고 대만에서 또 많이 사용하는 앱이어서 뭐 가능하면 큰일이네요. 닿을 수도. 괜히 얘기를 한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뭐 이미 보고 계셨을 수도 있고. 좋게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랬으면 좋겠네요. 그냥 약간 이런 추억이 있었다. 이 정도만. 좋습니다. 그러면 저희 여기서 손이 따뜻함을 8강 올릴까요? 좋습니다. 호감있는 이성이 설레는 순간 월드컵 16강 손이 따뜻함이 8강으로 올라갑니다. 자, 이제 벌써 어느덧 16강을 모두 마치고 이제 벌써 8강을 오게 됐는데 또 뭐 저랑 여러 번 해보셨으니까 저희 어떻게 진행하시는지는 알죠? 네, 또 결승전까지 8강이랑 4강은 한번 빠르게 진행을 해보고 또 중간에 혹시나 뭐 말할 이야기가 있으면 좀 더 하긴 하겠지만 그 다음에 한번 이제 결승전에서 진짜 진또배기로 한번 딱 그 저희의 승자를 골라보는 걸 해보겠습니다. 자, 호감 있는 이성에게 설레는 순간 월드컵 8강 첫 번째 진입니다. 아프다고 했더니 죽이나 약 챙겨주면 돼. 밤늦게 그냥 전화옴입니다.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밤늦게 그냥 전화 오는 게 압도적인 설렘을 주지 않나. 그렇죠.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가까우면 진짜 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약이나 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또 그것도 아니긴 한데. 근데 이것도 너무 포인트긴 한데 저는 사실 전화 받는 걸 그렇게 좋아하진 않거든요. 근데 저 전화 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날부터 그냥 전화를 계속 기다릴 것 같아요. 너무 맞아요. 설레가지고. 맞아. 그냥 이게 밤늦게 그냥 전화 온다. 아무 의미가 없진 않잖아요. 이게. 그리고 이게 사실 전화 온다도 되게 중요한데 밤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이유가 이게 밤이라는 그 시간이 굉장히 뭐라 해야 될까요? 새벽 감성, 망상에 빠지거나 되게 적적할 때, 그럴 때 이 나의 이 고요한 이 감정이 있을 때 너가 생각이 나. 뭔가 나를 찾는다. 이런 느낌인 거죠. 아무도 모두가 잠든 이 밤에 또 나를 찾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감성적이고 굉장히 그런 그 느낌이 있지 않나. 이 밤에 처음으로 생각나는 게 너였다는 게 나였다는 게 중요하다. 그쵸. 근데 물론 그렇게 전화해놓고서는 막 그냥 진짜 친구처럼 막 쌍욕 박으면서 막 그런 전화를 하면 안 되겠고. 그렇긴 하죠. 그냥 이제 뭐 하냐, 뭐 자냐, 그래 너 자려고 써, 미안해, 뭐 이런 식으로 한다면 좀 다르겠죠. 뭐 아니야 나 그냥 뭐 할 거 하고 있었어, 이런 식으로 그렇죠. 하겠죠. 어쨌든 저는 전화라는 그 매개체를 이용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심지어 선톡을 한 것도 아니고 그냥 대뜸 전화. 저는 오히려 그럴 때도 있었거든요. 제가 야간 알바를 많이 하다 보니까 모닝콜을 해달라. 미쳤네. 그냥 대놓고 사귀자라고 한 거네 그냥. 저는 안 하긴 했는데. 모닝콜 진짜 필요 없는 건데. 그렇죠. 사실 알람이 더 좋은 건데도 하는 거는, 나는 너랑 너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건덕지를 하나 만들고 싶기도 하고 전화를 하는 건덕지를 하나 만들기도 하고, 그리고 그냥 아침에 너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 제가 그때는 몰랐어요. 근데 엄청난 거거든요 진짜. 제가 그때 약간 이론이 더 쌓이기 전이라 가지고 네. 진짜 순수하게 모닝콜 해달라는 거구나. 아니 무슨 뭐 호텔 프론트 직원이냐고. 어쨌든 제가 야간 알바라는 어떤 특수성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진짜 순수하게 그런 거구나. 건덕지가 더 생긴 거지. 그런가? 그 여성분은 됐다, 드디어 이게 할 만한 건덕지가 생겼구나 하면서 아마 이렇게 자기 막 천재라고 생각했을 텐데 그거를 저 딱 한 번인 것 같아. 딱 한 번 그 얘기 듣고 음, 딱 하루 해주고 그 다음부터 그냥 알아서 잘 일어나라고. 이게 왜냐면 모닝콜이라는 거는 우리 모든 인간은 다 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분은 정말 머리를 최대한 굴려서 매일 통화할 수 있을 만한
그 루틴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음. 그걸 이제 안 해버리신 거죠. 안 해도 괜찮았을 것 같아요. 네, 뭐 후회가 없다면 어. 뭐 다행입니다. 그럼 좋습니다. 저희 둘 다 같이 생각하기 때문에 밤늦게 그냥 전화함을 4강 준결승으로 보내겠습니다. 자, 이제 8강 두 번째 대진입니다. 상식이 풍부하지만 아는 척을 많이 하지 않고 은근하게 드러내는 사람 대 내가 화났던 일 얘기하면 같이 과하게 화내주는 사람입니다. 이건 확실하지 않나요? 저희 둘이 취향이 확고하지 않나요, 이거는? 아마 상식이 풍부하는데 아는 척 많이 하지 않는 그런 그렇죠. 사람인 것 같아요. 이거는 사실 막 이거를 보고서 설렌다까지는 아닌데 좀 뭐야 필요 조건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 필요 조건? 빠지면 안 된다 이런 게. 예, 그러니까 없으면 좀 실망감을 숨길 수 없게 되는 좀 그런 게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제 좀 생각에는. 오히려 이런 부분에 좀 설레요. 어, 약간 저는 아까도 그 네. 정우 호스트님이 말씀하셨지만 그 나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 또 중요하긴 하잖아요. 어떤 지적인 부분에서도 그렇고. 네. 그래가지고 뭔가 조금 더 경험이 많거나 상식이 많은 사람들을 선호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자연스럽게. 저도 네. 약간 그런 경향이 있어서. 근데 또 어떤 분들은 이런 사람들이 너무 진지하다고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좀 있긴 하더라고요. 음, 근데 저희 고등학교 때도 제 친구 중에 굉장히 박학다식하고 아는 게 많고 하는 친구가 있었잖아요. 누군지 잘 압니다. 네. 왜 안 될까요? 잘. 그 친구는 여기서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또 그러니까 이게 꼭 네. 근데 여러분이 좀 이 말을 듣고 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저 스스로도 메타 인지가 있고 하기 때문에 어, 이제 잘 알지만 상식이 풍부한 거는 그냥 있으면 좋은 거지, 여러분. 상식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다른 이성을 꼭 만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너무 여러분. 예시가 강력하네요. 근데 지금 반박을 할 수가 없네요. 네, 이게. 네, 여러분. 그러니까 스스로도 저 스스로도 알고 있어요. 저는 이거를 이전에 제 친구랑 같이 한 영상에서도 분명히 말했고 오늘 이제 오늘 2월 10일이죠. 2월 그렇죠. 10일 딱 기준으로 제가 그 짧은 영상 하나 올렸는데 뭐든지 외모가 구할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저도 근데 그 참가하신 분의 말에 동의해요. 어쨌든 허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어쨌든 허들이 있고 그 높은 허들을 넘는 게 상식은 제 생각에 아닌 것 같긴 해요. 그렇죠. 그 친구가 말한 그 센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긴 한데 여러분 그냥 그렇습니다. 혹시나 오해하실까봐 음. 제가 말하고 그 혹시나 오해하시고 다른 데 가서 본인의 상식을 뽐내실까봐 저 그럴 뻔했어요, 방금. 나 좀 아는 척 많이 해봐야겠다. 그러지 항상 마시고. 어디 가서 아는 척 많이 이게 굉장히 하거든요. 중요해요. 여기 나오잖아. 아는 척을 많이 하지 않고 은근하게 드러내는. 은근하게. 이게 진짜 중요해요. 사실 절제의 이야기거든요, 또. 절제비야. 좀 살려야겠다. 제가 예. 항상 어디 길 찾을 때마다 항상 제 자랑을 하거든요. 그거를 은근하게. 그래서 너 잘한다 하면 겸손하게. 아니야. 여기만 내가 많이 와봐서 아, 알아. 다른 데는 나 잘 모르지. 저 너네 다 맨날 똑같아. 이렇게 나 말해. 지리 올림피아드 동상인데 이런 그거를 식으로 자랑하거든요. 잘 유머 있게 하면 그것도 재밌긴 하죠. 좋습니다. 상식이 많고 근데 은근히 티내지 않는 그런 사람 준결승 4강으로 올라갑니다. 절제하는 법을 좀 배워야겠네요. 그렇죠. 굉장히 그 줄타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 자, 호감인 이성이 설레는 순간 월드컵 8강 세 번째 대진입니다. 갑자기 나한테 여행 가는 사진 보내줌 대 술 취해서 혀 짧아짐입니다. 저는 뭐 이거는 압도적으로 아, 전자입니다. 사실 저는 둘 다 좋아요. 저 좋긴 한데 근데 전 진짜 여행 사진은 진짜 압도적인 설렘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잠깐 그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어쨌든 여행 사진은 나랑 대면을 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고 이 술에 취해 혀가 짧은 거는 나랑 대면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 상황에서 오는 임팩트는 그 내가 직접 보는 쪽이 더 셀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확실히 여행 사진을 보내는 게 시그널로서는 더 강력한 신호지 않나. 그러니까 이게 술 취해서 혀가 꼬이는 거는 그래도 대면을 하고 있긴 하지만 이 술이라는 게 작용을 하니까 뭔가 그냥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느낌인데 음. 여행 중에서 말하는 아. 거는 대면을 하고 있진 않지만 이 사람이 보여. 아. 이 사람이 나를 생각하고 있구나. 이 진짜로 이 제일 큰 게 뭔지 알아요? 인스타 스토리는 안 올린 사진이야. 아. 근데 나한테 보냈어.
진짜 자식 이름 생각해야지. 미쳐버린다 이거. 미치는 거야. 그냥 이렇게까지 했는데 나 막 서로 좋아하는 거 아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진짜 아마 태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싱가포르인가요? 맞아야 돼요 진짜 그거는. 진짜 메가 약이라고. 음, 그 정도로 저는 진짜 이거는 엄청 큰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진짜. 저는 사실 지금까지 봤을 때는 진짜 결승 후보라고 봐요. 저는 그냥 무조건 우승이라고 생각해요. 아 진짜요? 그러니까 저는 진짜 100% 장담하고 있어요. 어떤 여자가 내가 여행 가가지고 그냥 본인하고 셀카 아니어도 막 이렇게 그냥 풍경 사진 막 찍어서 올리는데 보내주고 막 주기적으로 막 밥 뭐 먹었는지까지 막 나중에 여행 끝나서 다 막 보내준 다음에 그 중 사진 중 몇 개는 스토리에 게시물에 안 올라가는 나한테만 보낸 사진이다. 아 무조건이긴 하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아, 나 얘한테 보내줘야겠다 해서 갤러리에도 안 넣고 그냥 카카오톡 그 사진 카메라 눌러서 이렇게 찍어서 보내준 거예요. 아 설렌다. 그렇잖아요. 끝. 그냥 바로 너희 갔다 오면 만나자 해서. 저 지금 웃음이 안 내려가잖아요. 제 표정을 잘 어, 못 숨기는데 여행 지금 끝 상상만 해도 미쳤네요 네, 그냥. 여행 끝나면 만나자라고 바로 말하고 그냥 사귀어야 돼요 진짜. 무조건이에요. 아 너무 행복해요. 언젠가 그런 일이 있기를. 예. 언젠가. 저만의 기준이어서 저는 무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신감 있게 여러분들도 알겠습니다. 혹시나 경험하고 있다면 당장 고민하지 말고 바로 고백하세요. 아쉽네요. 여행은 가는데 보낼 분이 없어가지고. 자, 갑자기 나한테 여행 가서 찍은 사진 보내줌. 8강에서 이제 준결승 올라갑니다. 자, 8강 마지막 대진입니다. 카톡 바로 답장 옴. 그리고 손이 따뜻함. 뭐 저 같은 경우는 아까 손이 따뜻함 같은 게 좀 애매하다. 오히려 좀 상황이 좀 더 곁들여진다 이런 상황이었고 카톡과 빨리 답장 오는 건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편이라서. 사실 이유 없이 카톡 답장을 빨리 하진 않죠. 아닌가? 근데 이유 없이 근데 저는 해요 사실 이유 없이도. 저는 이유가 있어야 해요. 저는 카톡이 왔는데 답장을 안 하는 게 더 힘들어요 사실. 아, 그냥 그래요? 누구든. 저는 그냥 제가 말하기 싫으면 안 해요. 음. 저 아, 그래서 지금도 열면은 바로 많이 찍혀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저는 절대 그러니까 단톡방을 제외하고는 절대 숫자가 막 5 이상이 절대 안 넘어가요. 어. 진짜 엄청 그냥 알림이 떴는데 답장을 안 한다? 왜? 답장 봤으면 하는 거지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라. 그래서 저는 그 답장을 빨리 안 하는 사람을 이해를 잘 못해요 사실. 근데 뭐 성향의 차이죠. 성향의 차이. 당연히 그래서 저도 뭐 말하기 싫은 사람이랑 당연히 안 하고 그런 사람한테 그냥 말할 건덕 자체를 애초에 안 주죠. 근데 대화를 하는 사람들한테는 절대 좀. 근데 그 사람이 좀 늦게 하면 저도 좀 괜히 참으려고 하긴 하는데 근데 뭐 그런 것까지 내가 신경 써야 되나 하는 정도 뭐 그냥 답장하는 편이긴 하죠. 알 바 아니니까. 하여튼 어쨌든 나한테 칼답이 오는 게 중요하다. 좋죠. 좋긴 어쨌든 하죠. 마이너스는 아니니까. 절대 마이너스 아닌데. 근데 저는 그걸로 완전히 이 사람이 날 좋아한다라고 확신을 하진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칼답한다고 해서. 그냥 저는 그냥 별 의미 없이 받아들일 것 같아요. 네. 그냥 뭐 지금 핸드폰 하고 있었나 보다. 뭐 이런 느낌. 뭐 제가 또 워낙 스크린 타임이 많아가지고 네, 맞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저한테는. 좋습니다. 그래도 손이 따뜻한 것보다는 카톡 답장하는 게 조금 더 유의미하다라고 생각하는 바에서 카톡을 답장이 칼같이 옴이 이제 준결승으로 올라갑니다. 벌써 준결승이네요. 네, 저 준결승 대진이 좀 잘 나왔으면 좋겠는데 좋습니다. 자, 호감 있는 이성에게 설레는 순간 월드컵 준결승 첫 번째 대진입니다. 카톡 답장이 바로 옴대 상식이 풍부하지만 아는 척을 많이 하지 않고 은근하게 드러남는 사람입니다. 어떠신가요? 전 무조건 후자입니다. 진짜요? 네. 카톡 빨리 오는 것보다 더 설렌다. 카톡 빨리 오는 건 진짜 전 아무 의미도 안 들 것 같아요. 그냥 음. 얘 핸드폰 하고 있었나 보다. 근데 막 너무 그런 거죠. 그러니까 너무 느리면 이거 나름대로 뭔가 내가 부정적인 감정을 느낄 수 있는데 빠른 거 가지고는 그 정도로 반대되는 감정이 생기지는 않을 것 같아요. 맞아. 좀 맞아요. 좀 한국의 그 좀 연락이 빠른 특징이 좀 그러니까 한 거 하는 것 같아요 여기서. 웬만하면 사람들이 다 빠르니까. 맞아요. 웬만하면 진짜 일이 있지 않는 한은 한 10분 5분 안에서는 무조건 답장을 하니까. 맞아. 그래서 근데 딱 한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늦는 거는 굉장히 의미가 크지만 빠른 것까지로는 완전히 그거를 이렇게 확신하기 힘들다. 사실 한국인들은 이게 베이스니까. 맞아. 이게 일상이니까 저희는.
아 그렇구나. 아 이거 좀 애매하네. 저는 상식이 풍부한 거가 이게 설렌다고 해야 되는지 진짜 저 너무 좀. 설레요. 아 그래요? 네. 그렇구나. 아 이게 결승감이야? 아 아 물론 결승에서 질 것 같긴 한데 지금 나머지 네 팀이 뭔지 그쵸. 알잖아요. 알죠, 알죠. 결승 무조건 질 것 같긴 아 한데 근데 이렇게 딱 둘만 떼어놓고 봤을 때는 저는 그래도 상식 있는 분. 네. 저도 인정하겠습니다. 상식 있는 분. 또 뭔가 네 우선은 선택을 하시고 네. 그 상식이 있는 것도 상식이고 그 같은 종류의 취미에 대한 상식이 아 겹쳐버리면 그거는 진짜 큰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저는 그런 거 있어요. 축구 좋아하시는 분. 진짜 힘들다. 근데 없긴 한데 축구 좋아하는 여성분 좀 어렵대요. 어렵다. 약간 유니콘이죠 제 머릿속에. 예, 그쵸, 그쵸. 이런 분이 있었으면 좋겠다. 예, 아마 있긴 하겠죠. 원래 요즘 또 여성 풋살이 굉장히 인기가 많아서 그렇죠. 또 축구에 대한 여성분들의 관심도도 높아지고 야구나 아니면 축구, 뭐 음, K리그나 KBO에도 여성 팬들이 굉장히 많아지는 걸로 그렇죠. 알고 있어서 저희가 오늘 또 이거 끝나고 축구를 보러 가잖아요. 그렇죠. 저 이제 국가대표 경기를 2시간 뒤에 시작하는 경기를 빨리 보러 가야 되죠. 제가 지금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눈여겨.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그쵸, 그쵸. 근데 스케줄 준비가 다 되어 잘 보셔야 있습니다. 돼요. 예, 네. 패션 팬들이 많아가지고. 아, 근데 또 해외 축구까지 들어가면 좀 딥할 수도 있잖아요. 또. 그렇죠. 저는 근데 그 K리그 유니폼 입으신 분 위주로 약간 K리그요. 그런 분들이 찐또백입니다. 예.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맞아요. 그게 좀 큰 것 같아요. 취미를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은 또 심지어 사람들이 흔하게 여성분들이 좋아하지 않는 축구 같은 그런 거에서 하면 진짜 헷갈락 돌 수밖에 없을 것 같긴 하네요. 그냥 저는 그때부터 그냥 카톡 무한 난사할 것 같긴 예. 한데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막 롤 하는 여성분 좋아하는 아, 것처럼 막 귀하죠. 막 그런 게 좀 있지 않나 싶긴 어쨌든 합니다. 약간 그런 거죠. 약간 저도 경제학과다 보니까 이 시장 논리에 의해서 네. 희소성이 높으면 가치가 당연히 올라갑니다. 그쵸, 예. 그쵸, 그쵸. 맞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저희 어 상식이 많은 하지만 아는 척을 많이 하지 않는 그런 분이 결승 올라갔고요. 마지막 4강 대진입니다. 밤늦게 그냥 전화 온대. 갑자기 나한테 여행 가서 찍은 자기 사진 보내줌입니다. 둘 다 좋다. 둘 다 좋은데 저는 그래도 막 못 고르겠는데 굳이 고르면 저는 그래도 아까 그 여행 사진이 더 임팩트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 친한 친구에도 안 올리는 그 사진, 그래요. 친한 친구 스토리에도 안 올리는 그 사진이. 이게 진짜 커요. 진짜 크다. 저는 그러니까 저는 그냥 뭐 더 할 말이 없어요. 이미 여기에 너무 말을 많이 했고 그냥 확신합니다. 이게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그리고 새벽에 그냥 전화 오면 제가 여자분한테 전화 받았을 때 그런 적 있었어요. 새벽에 전화 왔는데 저보고 PC방 아이디를 알려달라고 비밀번호랑 왜요? 왜? 자기 거 시간 없다고. 싹퉁 바가지가 없네. 이게 100%다 그런 전화가 아닐 수가 있어요. 그쵸, 그쵸, 그쵸. 완전 썸 상황일 때는 좀 크겠지만 음, 진짜 대뜸 없이 그냥. 근데 좀 슬프긴 하다. 만약 호감 있는 이성인데 그렇게 말하면 너무 슬프고 그냥 이성이면 뭐 상관없긴 하고 음. 하지만 근데 근데 저 어쨌든 여행 저기는 갔다 전화 오면 받을 때까지 모르겠다. 이 생각이라면 그쵸, 그쵸. 여행 사진을 보내는 건 무조건이다. 진짜 무조건이야. 이 여자도 사실 티내는 거예요. 티내는 거. 왜 고백 안 해? 그 티내는 거예요. 나 여행 갔다 오면 그때 이제 해야 돼라는 신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조건이요. 음, 만약 아직 안 했다면 당장 하시는 걸 이렇게 여러 다른 분들한테 꼭 말해주고 싶어요. 이미 그 영어로는 그 cry for help, 그 살려달라고 소리치는 거랑 똑같아요. 빨리 아, 해달라고 말하는 건 똑같아요. 조난 신호네. 아, 그쵸, 조난 그쵸. 신호. 맞아요, 맞아요. 빨리 나한테 말해라. 빨리 나에게 고백해라라는 그냥 똑같기 때문에 아, 저는 무조건 너무나 확연한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일단은 저도 여행을 가니까 여행 가서 일단 사진을 많이 준비해 놓겠습니다. 근데 보내는 입장보다는 받는 입장이 더 좋을 것 같긴 한데 조금 한번 그쪽으로 가보는 걸로 네네. 해보시죠. 근데 진짜 별 사진 아니어도 된다니까 세상에. 한번 잘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있었을 수도 있어.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제가 여행을 가는 그 팟이 있는데 사진을 안 찍긴 해가지고 그게 좀 걱정이 되네요. 음, 저 항상 밥만 먹으러 여행을 그러니까 가가지고 그 음식 사진이라도 찍어보세요. 어 그런 게 중요한 거니까. 그 그런 일상적인 사진. 중에 셋 다 똥손이라 가지고 예쁜 건 중요하지 않아. 그냥 예쁜.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내가 이 여행이라는 나 일상을 너한테 공유한다 이런 게 중요한 건가요? 나는
사진을 진짜 잘 못 찍어서 원래 사진 잘 못 찍지만 그래도 내가 뭘 했는지 너에게 보여주고 싶어. 어, 이런 느낌인 거죠. 그냥 진짜 딱 좋아해주네요, 그냥. 그렇죠? 아, 나는 널 생각했어. 생각하고 있어. 너는 이런 좋다. 느낌. 청춘이다, 진짜. 맞아요, 진짜 맞습니다. 굉장히 강력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 결승으로 가는 두 개의 후보가 정해졌습니다. 호감 있는 이성에게 설레는 순간 월드컵 정말 오래 달려왔습니다. 1시간 30분간의 열띤 토론 끝에 드디어 저희 결승전에 도달했는데요. 저희 결승전의 대진은 저희 최재문 전문가님께서 한번 읽어주시죠. 아, 네. 상식이 풍부하지만 아는 척을 많이 하지 않고 은근하게 드러내는 분 대 갑자기 나한테 여행 가서 찍은 사진을 보여주는 분. 아, 참. 싱겁게 끝나지 않을까 싶은데. 네. 근데 이게 뭐 다른 분한테 어떨지 모르겠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 생각에는 아마 제 개인적인 그 경험도 있고 그냥 저만의 이 논리가 확실하게 딱 그 이러면 이렇다. 그러니까 그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이 있다를 확실하게 딱 이렇게 정해놓은 거의 대표적인 사례가 딱 이거였어요. 아, 함수 같은 거네요. 그쵸, 그쵸. 그러니까 그 상대방이 여행 사진을 X에 넣으면 그러면 이제 Y 값은 무조건 이제 오케이다. 어, 그린라이트다. 이게 확실하게 있는 느낌이라 저한테는 진짜 크다고 생각하고 근데 이제 뭐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그냥 간간히 평상시에 이렇게 연락을 하다가 평상시에 연락을 했으니까 자기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를 보내주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 분들한테는 제가 좀 말하고 싶은 말은 좀 조심해라. 좀 그거를 아우, 좀 말하고 싶어요. 생각해보니까 제가 동성한테는 좀 그런 걸 좀 하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상관이요. 그러니까 아, 괜히 그 본인의 습관이. 성 정체성에 네. 따라서 아, 다르겠지만 그건 그건 아니고요. 네. 그건 존중은 하는데 그건 네. 아니고. 그냥 그런 습관이 너무 이어지면 안 되겠다. 조심해야겠다. 뭐 그쵸. 제 생각에는 그래요. 음, 그러니까 그냥 애초에 이성이랑 매일매일 그러니까 텀이 얼마든 매일매일 연락하는 것 자체가 사실 그렇게 쉬운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매일매일 뭐가 궁금한 일이 있고 매일매일 뭔가 이야기를 하고 싶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엄청난 관심의 표현이라고 생각을 해요. 음, 상대방이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현재 그러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리고 심지어 그렇게 바쁘게 막 자기 음, 노는 그 상황에서도 사진을 보내줄 수 있는 여력이 있다면 그건 그렇죠. 무조건이지 않나 저는. 심지어 선톡. 그냥 물어보지도 끝났다. 않았어. 아니 뭐 근데 사실은 물어볼 수 있긴 해요. 뭐 그런 거 여행 갔다 오면 꼭 사진 보내줘 이런 거 괜찮아요. 그래서 보내줘도 괜찮고 그냥 애초에 여행을 해야 할 때 그냥 사진을 찍어준 것 자체가 귀하다. 나를 생각해줬다는 게. 네, 어, 부럽네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부럽습니다. 네. 좋은 때죠. 참 그런 게 다 아, 좋을 때입니다. 슬픕니다. 금, 이렇게 한 살 두 살 나이가 먹어간다는 게. 금방입니다. 어차피 네. 금방이에요. 금방. 좀 불안감이 엄습을 하네요. 이제. 제 생각 금방입니다. 하지만 저는 뭐 낭만이 있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한 살 두 살 먹어갈 때마다 이제 그렇죠. 앞으로 더 그 생각을 해요. 그렇죠. 원래 그 그게 중요합니다. 이제 누군가를 만났을 때 첫사랑이 끝사랑이 될 확률이 너무 높다. 아, 이 낭만이다. 제가 그래서 지금 눈이 계속 높아지는 것 같아요. 첫사랑이 끝사랑이 되는 거. 너무 네. 아쉽지 않아요? 너무 지금도 많이 아쉬운데 뭐. 좋죠. 좋네요. 곽철용 같이 그렇죠. 낭만도 있고. 순정파. 네, 역시 나도 순정이 있다.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뭐 좀 아쉽지만, 근데 이게 제가 그게 있어서 그런가 봐요. 아마 다른 분들이랑 좀 같이 얘기했으면 이 여행 사진이 여기까지 안 올라왔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아, 그래요? 또 어떤 분들은 또 그냥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저는 그래도 확실히 아까 그 예시 때문에 그런가? 너무 좀 감정이입이 잘 돼가지고. 그냥 제 생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여서 저는 그렇게 하면 저는 무조건 오해할 것 같아요. 저는. 음, 좋습니다. 자, 저희의 호감인 이성에게 설레는 순간 월드컵 우승은 갑자기 나한테 여행 가서 찍은 자기 사진 보내주는 사람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받고 자, 싶네요. 저희 한번 다른 분들은 어떻게 했는지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볼까요? 전체 순위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또 16강이라 못 본 보기가 있을 것 네, 같아요. 아마 딱 1등이 갑작스러운 가벼운 스킨십 상황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잖아요. 심장 폭발할 뻔한 그 상황이 1등
우승 비율이 18%입니다. 두 번째 2등은 내 취향 이야기했던 거 기억했다가 그대로 해주는 거. 이게 또 여성분들이 굉장히 설레한다는 포인트죠. 그래서 남성분들이 막 그 여자가 좋아하는 부분 거를 막 메모장에 써놨다가 막 한다고 하는 분들도 계시고 3등이 아까 저 좀 조기에 좀 탈락했던 은근슬쩍 도와줌이었고 근데 이거 확실하지 않긴 해요 그래도.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네 번째가 세다. 아까 그거네요. 알고 보니까 취향이 똑같아서 밤새도록 이야기하는 거. 아니 저 후보가 별로 안 좋았네요 지금 보니까. 근데 엄청 강력한 애들이 좀 있었네. 그 다섯 번째가 밤늦게 그냥 전화옴이네요. 그러면 저희가 한 거는 10등에도 못 근데 들었고. 지금 이렇게 보니까 되게 많아요. 지금 재밌는 게 막 네. 선톡 이런 거. 저희가 한 건 딱 16등에 들었네요. 중간이었네요. 우승 확률이 1.3%밖에 안 됩니다. 이거는 이렇게 보니까 살짝 아쉽네요. 제 생각에는 이거 하신 분들이 경험이 없어. 경험이 없어서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 거야. 망상충들이다. 이거 네. 맞는 사람이. 그러니까 너무 지금 보면 너무 1차원적이에요. 겪어보지 않아도 그렇죠. 상상할 수 있는 거. 다 뭐 손 잡는 거, 손 잡히는 거, 전화 오는 거, 뭐 같은 취향 공유해서 얘기하는 거 너무 경험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거. 이거는 찐 경험에서만 나와요. 저희는 어쨌든 합리적인 토론을 통해서 나온 거잖아요. 맞아요. 저희의 어떤 선택이 더 신뢰감이 있다. 저는 장담합니다. 이분들은 한 번도 이성에게서 여행 사진을 받아본 적이 없어. 근데 그래도 대진이 조금 아깝긴 해요. 근데 그렇긴 해요. 아까 1등, 2등, 4등 이렇게 보고 나서 네. 조금 더 재밌을 수 있었겠다. 근데 너무 싱겁게 끝난 것 같아가지고 좀 강력한 게 저희 이야기에 좀 안 나왔네요. 네네. 좀 아쉬운 부분이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스킨십 정말 아깝네요. 네, 그래도 다행히 그래도 이야기해서 다행이에요. 네네. 그래도 그 얘기가 나와서 다행이긴 합니다. 만약 그랬으면 압도적으로 그냥 1등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미 한번 당했기 때문에 이게 또 그 신체가 알려줬잖아요. 신체가. 그렇죠. 이거는 감정으로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약간 몸의 이상 신호. 이상 신호래. 좀 말이 이상하긴 하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오늘 제가 그냥 어제 갑자기 이제 이 주제를 하자고. 원래는 막 저희가 오늘 축구를 보러 가기도 하니까 좀 스포츠 관련된 걸 할까 하다가 네네. 뭔가 재민 전문가님이랑 이런 걸 하면 또 재밌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갑작스럽게 주제를 선택을 하게 됐는데 저는 만족스럽게 너무 재밌게 이야기한 것 같아서. 오늘 너무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좀 약간 망상을 좀 2시간 동안 할 수 있었던. 네. 그렇게 지금 영상을 제가 못 봐서 모르겠는데 제가 보통 이런 얘기를 들으면은 그냥 입꼬리가 귀에 걸리거든요. 진짜요? 또 막상 영상을 보면 봤을 때 그러고 있지 않을까 제가. 사람들이 꼴볼견이라고 하면 어떡해. 아니 근데 뭐 저는 뭐 여러분들이 즐거웠다면 욕받을 때도 괜찮습니다. 네. 그래서 진짜 좋은 주제였다고 생각해요. 저는 되게 재밌었고 좀 비슷한 주제가 또 있다면 한번 또 해보면 어떨까. 너무 좋습니다. 이런 생각을 좀 하긴 합니다. 어쨌든 오늘도 이렇게 이론이 하나 늘었습니다. 다행이네요. 뭐 제가 누구를 가르칠 입장 안 되지만 저도 많이 배웠고 앞으로도 또 많이 열심히 적용을 해가지고 그렇죠. 또 좋은 사람 또 만나기를 바라겠습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기 때문에. 그렇죠. 항상 아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첫사랑이 마지막 사람이기 때문에 무조건 첫사랑부터 확실하게 내 가치를 높이 올려놓고 만나겠다. 이런 생각. 혹시나 이 영상을 보고 있으신 분 중에서 저희 재문님에게 관심 있는 분이 있다면 오늘 영상을 꼭 참고해가지고 그렇죠. 확실하게 상식부터 다지고 오십시오. 우선 화이트 정도는 WHIT는 정도는 읽을 줄 아셔야지. 다른 것도 많은데. 네, 하실 수 있다는 거. 기초부터 다지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딱 공교육 수준까지만 어떻게 비벼줬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오늘 저희 찐한 이야기, 진짜 한국 이야기, 저희의 10회, 기념비적인 저희 10회를 또 함께 해주신 저희 최재문 전문가님이셨고요. 저희는 언제나 오늘처럼 또 쓸데없는 이야기, 뭐 재밌는 이야기든 뭐든 저희의 생각을 그냥 누구든 아는 이야기 다 재밌게 이야기하고 다음부터도 또 꾸준히 재밌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저희의 팟캐스트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저희는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안녕. 네, 수고하셨습니다. 진짜 고생했다. 괜히 등지면 안 되니까.